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레미제라블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와 미니 썬더 후기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9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34회 레미제라블 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떡을 먹고 있는 이재익입니다. 네, 지금 이숙경은 파워 FM 담당하고 있고요. 네. 아, 떡을 난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떡 먹는 소리가 여기 들리는데 쩔꺽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아주 좋네요, 떡이. 정말 떡이랑 가리지 않는 분이죠. 뭐 치는 거, 먹는 거, 하는 거 다 좋아하죠. 떡사랑 이재익 선생님. 떡사랑? 떡사랑. 떡을 맡고 있는 걸로. 떡보의 하루라는 그 체인점도 있죠. 그러니까. 떡보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 저 19에서 염치를 담당하고 계시는 인권 변호사도 함께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입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성의 있게 봐요. 아니, 저는 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처럼 이렇게 떡을 맛있게 먹는 사람을 옆에서 보니까 갑자기 식욕이 막 땡기네.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 좋아하잖아요. 자, 아이, 저 사람 참. 나도 좀 먹어야지. 김희연 전통떡 032-347-8780. 네, 야, 너무 우리가 김희원한테 뭘 받은 게 있다고 너무 간접 광고 해주는 거 아니야? 뭐 별로 광고가 안 될 것 같아서 상관없죠 뭐.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타운 19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이야, 그거 한 개 담당해요? 존나 멋있다. 시네타운 19 담당해. 와, 씨, 훌륭해. 원래 야 너가 먹는 소리는 다르다. 음. 여기는 쩔꺽쩔꺽인데 네가 먹는 소리는 좀 담백해. 아, 진정한 떡이라고 할 수 없는 느낌? 모든 분들이 다 취향이 다르고 각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소리가 다르죠. 네. 역시 떡은 이재익 PD에게 맡기는 걸로. 일단은 저 홍지영님하고 썬더 후기 미니 썬더 우리 저 파리 썬더 후기를 좀 남겨주셨으니까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우리 수지. 근데 난 깜짝 놀란 게 두 번 놀랐는데 일단은 조금 늦으셨어요. 우리 유재혁 과장님하고 그래요? 멀리도 오셨습니까? 홍재영님이 좀 늦으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너무 이 패션 센스하고 너무 괜찮으신 거야. 그리고 난 보통 이제 자기가 그렇게 수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약간 그 반어법의 미학이랄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깜짝 놀랐네. 진짜 수지가 저벅저벅 걸어오네. 대단한 미모였어요. 아니 수지가 그죠? 조금 더 나이를 든다면 저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수지에 비해서 미모가 딸리지 않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약간 느낌이 수지가 조금 더 어린 느낌이라면 약간 좀 수지가 진짜 한 20대 한 중반쯤 됐을 때의 느낌이라고 해야 제가 되나? 설명드릴게요. 수지와 한가인 사이. 그런 느낌. 좋다. 아니 어쨌든 중요한 건 수지에 뒤지지 않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졌어. 수지에서 한가인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나이를 계속 먹었을 거 아니야. 그때 그 느낌이었다가. 깜짝 남자친구가 놀래가지고. 있으시다 그랬죠? 그렇죠. 아유 당연히 있지. 없는 게 이상하지. 없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그 수지 홍지영님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 썬더의 생생 후기를 전하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펜을 들진 않으셨죠. 메일을 보내고 계시니까. 2012년의 끝자락 세 분 PD들의 특별히 기획하신 파리지엔느들의 모임 미니 썬더가 열렸습니다. 저는 부모님 등골만 빼먹었던 프랑스 어학연수를 한 이력 덕분에 영광스럽게도 이 모임에 참가 자격을 얻게 되었죠. 저희 부서 유재혁 과장님은 프렌치한 감성은 있지만 프랑스와는 그 어떤 객관적인 연결고리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으셨지만 잘난 후배를 두신 덕에 깍두기 신분으로 썬더에 참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역시 부수는 뻔뻔해. 잘난 후배 덕에. 본인도 깍두기 신분이 못내 불안하셨던지 당일 아침부터 오늘 맞지?
갈 거지? 메신저를 날리시며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아 이거 본인이 이렇게 괴롭힘을 느끼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저거 되는데 학대 되는데 학대. 호레스먼트죠. 허레스먼트인데 이거. 그리고 깍두기 신분을 만회하기 위해 손수 선물을 챙기셨습니다. 아 대단했어. 와우. 출장 때마다 하나하나 사모으신 온도, 습도 맞춰가며 관리해온 와이프도 못 만지시도록 보관하셨던 시가를 주섬주섬 가방에 넣으시며 못내 기쁜 마음을 감추지 진짜 이건- 못하셨습니다. 야, 이 시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묘사를 좀 해주세요. 사실 그 시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피웠던 시가 중에 가장 맛있는 시가는 저는 이제 사실 시가 담배를 끊은 지 10년 됐어요. 네. 11년 됐구나. 2002년이었으니까 11년 동안 어떻게 끊었냐 하면 책이 나올 때마다 또는 영화가 나올 때마다 혼자 시가를 태웠어요. 혼자 바위가 시가를 태웠어요. 그게 저희 사치 중에 하나였는데 졸라 자주 바뀌었는데. 졸라 책이 너무 잘 야, 그러려면 담배를 다시 피워라. 담배를 다시 피워라. 담배를 다시 그러려면. 피우게.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일상적인 시가가 아니라 올 10월에 우리 이승훈 PD가 그래. 부산에 내려왔어요. 아, 졸라 아쉬워. 그러니까 아니 그때 영화제 이렇게 때. 변진섭 관둘 줄 알았으면 변진섭이 뭐라고 뭘 그렇게 희망사항 때려치고 그냥 내려갔어야 되는데 아이 희망사항이 뭐라고. 그래서 그 조선 호텔에 사람 가서 참. 그 이승훈 PD 설명에 따르면 기네스 생맥주가 기네스 맥주가 가장 먼저 들어왔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조선 호텔 가가지고 야 부산의 그 조선 먹었죠. 호텔이 원래 좀 유명하잖아. 조선 호텔 가운데서도 유명하고 또 부산에서도 네. 호텔 가운데서 전망도 가장 먹어준 호텔이잖아. 사실.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부시버거와 함께 일명 부시버거와 함께 태운 시가가 있었는데 아.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래서 참 내 인생의 시가 중 하나다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부셔버리고 역시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 그날 유재석 과장님이 야 저는 시가 박스가 그렇게 제대로 된 시가 박스는 처음 봤는데 난 저기 MIB 맨인블랙 요원인 줄 알았어. 보통 그 저 아이돌 그룹들 그 저 코디들이 그런 박스 다 그 안에 열매 이제 화장품부터 다 있는데 아니 무슨 요원이야. 이만한 은색 상자에 화장품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시가가 하드 박스. 난 거기서 스타워즈에서 나온 그 제다이 칼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짝깍 우리 짝깍. 유 과장님의 어떤 그 아주 굉장히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같은 시가가 없었어요. 각기 다른 시가, 각기 다른 풍치를 가진 시가들이 쫙 와인을 다섯 설명해 개였나? 주시듯이 이렇게 시가를 설명해 주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뭐 시간은 그런 거 소믈리에 이런 거 없나? 아니 난 시물리에로. 시물리에 욕 같은데 야 시물리에야 야이 시뮬리에야. 야 시물리에야 아니 정말 시뮬리에가 맞는 게 그 우리가 1차에서 약간 한 2-3시간 폭탄을 마시면서 대화를 충분히 나눴잖아요. 거기서 이미 성향을 파악하고 각자에게 하나씩 권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가가 제일 맛있는 거야. 그 사람은. 정확히. 굉장히 그 네, 왜냐하면 보수적인 저희가 시가도 있었고 진보적인 시가도 있었고 빨간색 시가 뭐 초록색 시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그날 시가를 굉장히 돌려 폈잖아요. 네. 원래 시간 그러는 건가? 아니에요. 아니지. 어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 너무 막 이렇게 돌려서 이제 시가를 뻐끔뻐끔 빨아댔는데 유재혁 과장님이 이렇게 권해준 시가가 있어요. 각자에게. 아 요거는 뭐 김은재 맞을 것 PD님은 같다. 요게 맞을 것 같다. 이재익 PD님 요게 그게 역시 제일 맛있더라고. 아 놀라워. 그리고 시뮬리에. 1차를 우리가 샤본다마라는 그 모목교 근처의 그 술집에서 폭탄주를 말고 갔어요. 네. 아 근데 그날 유다가 자리가 없더라. 유다 자리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유다가 근데 들어왔어요. 더 좋았을 것 같아. 내 유다가 더 느낌에는. 좋아요. 아 거기 예약할 걸 그랬어. 어쨌든 갔는데 2차로 이제 그 밑에 있는 호프집을 갔어요. 그래서 맥주를 그게 아니지. 마시면서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죠. 그렇죠, 1차를 그렇죠. 이자카야에서 있다가 이제 유재혁 과장님이 시가를 그 이재익 PD님 원래 일찍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시가를 그럼 피우고 가시라. 근데 이게 이자카야란 곳이 장소의 시가 특성상 태울 수가 시가를 없으니까. 태우기에는 좀 애매한 그렇죠.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장소를 안 되겠다. 골라서 그래서 장소를 옮기려고 제가 이제 적당한 곳을 골랐어요. 여기에 단로라고 문 닫아 있어요. 이자카야인데 자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 그냥- 그날이 날짜가 어. 금요일이라서 금요일 맞나? 네. 송년회 하기 가장 좋은 날짜고 요일이었죠. 어. 그래서 호프집지야. 찾아서 호프집지야. 호프집지하러 갔는데 거긴 또 평수가 커서 뭐 실내 면적 뭐 50평인가 야 뭐 그 몇십 법은 평 언제 통과된 거니? 으로 아니 그 12월 달에 뭐 12월 며칠인가부터 시행된 거예요. 아 진짜? 아. 간만의 차이로 저희가 법 적용을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그냥 좌시할 수 없어서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주인하고 단판을 졌어요. 제가 주인을 찾아서. 아 진짜 수완이 좋아. 저희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자. 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되는 쪽으로 해결을 하고 하는 걸 약속을 하고 가보자. 저 사람은 시가를 피우기 위해서 그리고 떡을 먹기 위해서는 수단과 물불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야. 그럼 정말 저 그래서 사람은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주문한 상황을 체크를 해드리면
그 당시 이제 들어가자마자 일단 생맥주 피처 2개 주시고요. 과일 안주 2개 주세요를 주문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말은 나는 못 듣는다. 그런 말들은 들리지가 않는다 나에게는. 방법 찾으니까 자기가 하는 가게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정 그러시면 담배를 태우시라고 했더니 곱창집이더라고요. 이 곱창집. 거기는 법 적용을 안 받는 작은 가게였어. 작은 정말 그 흔히 말하는 그 동그란 테이블, 비치 파라솔 테이블 네. 한 그 깡통 테이블 한 4개 정도 5개 이렇게 놓여 있는 네. 정말 작은 곱창집이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각자 잔을 들고 위에 올라가서 곱창집 테이블에 앉아서 시가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과일 안주를 넣고 아니 야 이 사람아. 곱창집에서 과일 안주를 놓고 맥주를 마시면서 시가를 태웠던. 아니 이 작가야도 시가가 안 어울린다면서 자리를 옮긴 거 아니야. 근데 곱창집에서 이 사람은 그 냄새 나는 그 곱창 냄새 맡으면서 시가 향이 맡아지니? 그래도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 1차로 저희가 상당한 양을 먹었어요. 먹고 또 우리 수진님 파리지엔님께서 그 프랑스에서 그대로 공수해 온 거의 뭐 살아있는 거의 생강 같은 느낌의 푸아그라 2개나 갖고 오셨고 또 그리고 근데 그거 맛있더라 진짜. 그 샴페인, 장미를 직접 집에서 우린 듯한 그 샴페인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승훈 PD 못 먹었지 샴페인. 저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깝네요. 그 샴페인을 먹었어야 되는데. 샴페인과 푸아그라로 시작을 해서 폭탄주 막 돌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마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끝나고 이제 계산을 하겠다고 저희 PD들이 다가갔으나 이미 계산을 했다며. 아니 근데 난 난 파리에서 생각에 살면 한 20만 원 이상 나왔을 것 아니 같은데. 파리에서 살면은 나는 뭔가 이렇게 좀 더 뭔가 개인주의적이고 더치페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더치페이를 파리 위에 바로 네덜란드 있잖아. 더치페이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파리인데 느낌은 저 전남 순창 정도였던 그 구수한 인심이 살아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미 계산을 하신 거야. 그것도 화장실 가는 척 하시면서 몰래 가서 해놓은 거여서 나는 이건 좀 아니다. 아니 너무한다 이거는 정말. 그날 저희가 계산과 관련돼서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희가 말할 여태까지 자격이 없어요. 지금 3번째 번개인데 1차, 2차 번개까지는 저희가 다 냈었거든요. 아니, 저희가 뭐 내고 택시비 드리고 뭐 하여튼 뭐 저희가 그 말하자면 성의 표시를 늘 해요. 1, 2차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3차 때는 완전히 아니 뭐 오점이 얼룩졌어요. 우리 저 3차도 우리가 계산 안 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 메일이 왔어요. 자, 메일을 좀 정말 계속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홍지영님 수지 못내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신전심이라고 이렇게 유재학 과장님의 정성이 전달되었던 것일까요? 그날 미니 썬더의 주인공은 파리지엔느도 황금 동굴님도 아닌 유재혁 과장님이었습니다. 케빈 제역. 케빈 제역님의 그 외모가 굉장히 나는 느낌이 너무 어떤 느낌이지? 영화 배우를 뭐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너무 이렇게 젠틀한 느낌 있잖아. 앞서방 약간, 같은데 앞서방? 앞서방 느낌인데 약간 그 유승수 씨하고도 약간 닮은 느낌이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 하여튼 되게 세련되고 이렇게 매너도 좋으시고. 젊은 시절의 탐 크루즈를 떠올리게 할 만한 옷을 너무 잘 입고 오셨어. 하여간 이제 유재혁 과장님이 계산을 하셨잖아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청난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20대인데 여자인데 심지어 얼굴도 유재혁 과장님보다 이쁜데 피디님들의 관심은 오로지 케빈 유재혁 과장님이었습니다. 그거는 그게 있어요. 저 홍지영님이 남자친구 없다고 그랬어야지. 야 이 사람아, 저 이승우 PD 우리 유 과장님 너무 매력적이시다. 이거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유 과장님 너무 매력적이다. 이승우 PD님의 특유의 새소리로 유 과장님에게 특별한 호감을 보이셨습니다. 유 과장님의 매력 앞에서는 저는 그렇게 PD님들의 관심을 단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 진짜 많았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회사에서 20대 중반의 어린 것들한테 밀리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사성에서 30대 유부남 남자에게 밀리다니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집갈 때가 되었구나.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매력을 키워가면 되는 거니까요. 저도 언젠간 유재혁 PD님이나 PD님들 나이가 되면 그렇게 객관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인간적인 매력을 뿜을 수 있는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이미 뿜어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충분하세요. 제가 최근 5년간 만난 20대 여성분 중에 가장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저는 10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김은중 PD님 안 던지네. 아니야, 나는 당신들하고 차원이 달라. 당신 지금 최근 뭐라고? 최근 5년간 만난 20대 여성 중 가장 매력적이에요. 당신 10년 아니야. 나는 최근 10년간 만난 여성들 중에 아, 가장 매력적이었어. 20대고 정말. 10대고 30대고 30대고. 아무튼 우리 유 과장님 못지않게 3인3석의 매력을 보여주신 피디님들 감사드리고요. 프랑스에서 푸아그라를 공수해 오신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실장님, 우리 수진님. 오늘 수진님. 그 사실은 파리지엔에 어떻게 보면
호스트랄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그렇죠. 주동하게 된 계기가 그냥 되신 오늘 영어랑 기가 막혀 아주 그냥. 그러니까. 기가 막혀 아주 그냥. 파리지엔의 향이 폴폴 나던 실장님 후배분 다혜 씨, 아우 대단한 미인이시더라고 두 분 다. 부산 사나이. 근데 약쟁이야 중요한 건 계속 시간을 나는 단 한순간도 저렇게 시간 피다 넘어지지 않 뒤로 넘어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계속 시간을 피는데. 어느 순간 우리 얘기하고 있으면 살짝 시간에 손이 가 있어. 수진님도 그렇고 다혜님도 그렇고 아우 미인이셔요. 정말 파리 이 남자들이 정말 속된 말로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을. 그러니까 근데 파리엔 다 그런 미인들만 있는 거 아니야? 나 파리 안 착각하지 가봐서 마세요. 몰라. 방송국에 다 잘생긴 사람만 있을 것 같죠. 누가 그러더라고. 방송국 가면 다 PD들은 지현우 같을 거라고. 근데 안타깝죠. 네. 예리함과 푸근함을 겸비하신 펀드 매니저 장동원님, 아. 황금동굴님. 네. 멋있더라고. 말하는 게 죽여.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제일 구렸어요. 정말 아니 그냥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셋이 제일 구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개구리다, 좆구리다. 근데 사실은 그날 사실 1차를 마치면서 저희 셋이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한 말이 있죠. 우리 이제 이걸 그만둘 때가 되었다.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사실 맨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보다 청취자 수준이 너무 높아서 더 이상은 방송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들었어요. 사실. 자괴감이 들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당신들은 뭐 목소리나 혹시 청취자들보다 좋다 이런 소리 나지. 나는 뭐야? 청취자들보다 목소리도 안 좋아. 아 그리고 1, 2차에서 늘 이승훈 PD가 항상 늘 늦게 오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네. 1일차에서는 항상 모든 청취자분들이 최지웅님한테 이승훈 PD님이 아니냐며. 그런데 오늘은 이번에는 황금동굴님한테 정말 중요한 건 약속이 난 황금동굴님과 이 최지웅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겹친다는 거. 인사해. 정말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게 너의 이미지야. 그러니까 나는 목소리가 좀 안경을 썼을 것 같나 봐 일단. 일단 뿔테 안경 정도 하나 정도는 검은테 써주고 안경을 딱 써주고. 써주는 그런 느낌. 내가 안경을 진짜 쓰고 싶은데 못 쓰는데 안 어울려서. 한번 쓰지 마세요. 써봐봐. 쓰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토할 것 같이 못 생겼어. 안경과 영어는 포기하세요. 일찌감치. 평소에는 그냥 못 생겼는데 안경을 쓰면 토할 것 같아. 어쨌든 우리 그 장동원님의 그 예리한 분석은 놀랍더라. 놀랍더라고. 아니 근데 너무 그 분석에 좀 예리해가지고 듣다 보면은 사실 우리도 웬만큼 좀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사회 돌아가는 걸. 근데 장동훈님 분석은 땅을 치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구나. 저는 반성했어요. 나 주식 이제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장동원님 운영하시는 팬데 거기 넣어. 다 거기 그냥, 넣자. 그냥 우리 저 요번에 소급분 받은 거 거기 넣고 10년 기다려 보자.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장동원님 부하 직원 시켜서 연락 주세요.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은 나인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순수함을 갖고 있던 수경이님. 수경이님은 나는 그분 미성년자인가 했어요. 처음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죠. 그런 느낌. 아니 대학교 지금 몇 학년이지? 한 2, 3학년 됐잖아. 3학년인가 그렇잖아. 이렇게 슬쩍 물어봤어요. 진짜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거 법에 걸리는 뭐 이렇게 미성년자한테 술 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사실은. 깜짝 놀랐어. 그리고 너무 순수하시면서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던 우리 수경이님까지. 네. 다음 썬더가 언제 열리고 초청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인상 깊었던 이 인상을 마음속 깊이 남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압니까? 제가 새누리당 당원이 되어 찾아뵈올지. 진짜 너무 멋있다.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청년 보수의 힘. 크크크. 정말 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제주도에서 얼룩말 만나기보다 힘들다는 그 청년 보수를 제가 만났는데 그 감격이란 정말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 청보 눈물이 핀토스 팬을 만난 느낌이었어. 눈물이 왈칵. 아니 이렇게 아리따운 20대 청년 보수가 실제로 살아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아니 그리고 야. 그 확신. 보통 사람은 갖기 힘들어요. 나는 그날 정말 좋았던 게 우리 홍지영님이 그 보통 20대 이제 중반에 갖기 힘든 어떤 보수적인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나는 너무 좋았던 게 아니 저도 그 생각을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런 처음 초면인 정모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당당하게 내비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첫 번째 너무 좋았고 거기서 저는 너무 건강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치색을 떠나서 어떤 색깔이든 간에 그렇지. 본인이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들은 대부분 또 그쵸. 그쪽이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래 집단에서 주류가 그렇지. 아니죠.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수진 실장님이 진짜 프랑스에서 살면 이렇게 똘레랑스가 길러지는구나. 이게 뭐냐면은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견도 기꺼이 마음으로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언니처럼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렬하게 자기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출 때는 비추고
본인이 감싸 안을 때는 또 한 발짝 물러나서 감싸 안는 그런 아량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똘레랑스구나. 나 그래서 정말 그날 술자리가 되게 유쾌했던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자기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고 또 받아줄 줄 아는 아량도 있는.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는. 그렇지. 마치 그런 저는 느낌. 그 보면서 그 윤여준과 그 누구야 저 김종인 씨의 어. 그 토론의 그 젊은 여자들 버전을 본 듯한 그런. 근데 그거는 두 분 다 느낌이 났어요. 보수라서 좀 얘기가. 어. 윤여준 씨가 어디가? 근데 참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저가 뭐 같은 정치 색깔에 반가워서 연거푸 악수를 했으나 제가 보수라는 걸 알고는 약간 불쾌해하시는 그런 느낌은 약간 제가 받았어요. 아니길 빕니다. 아니, 네. 그 저는 그날 홍지영님하고 그러니까 딴 분하고는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홍지영님하고 유독 정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면 저는 그쪽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보통 그 왜 신념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러니까 종교에 가까운 이 재정 분리가 왠지 소도에서 사는 듯한 이런 느낌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홍지영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그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지지하시고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차이점을 좁혀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반가웠어요. 남태평양에서 휘리 만나는 것처럼 반가웠어요. 저는 정말. 아, 그거 많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휘리는 이 사람하고 강원도 저 산골에 사는. 아, 그렇군요. 자 유지혁 과장님의 번개 후기를 먼저 쫙 읽어드리고 다시 얘기를 이어갈게요. 네. 유지혁 과장님께서 주셨습니다. 1차에서 만나자마자 푸아그라와 폭탄주를 폭풍 흡입하며 청년 보수와 함께 정치 얘기를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 주신 거야. 2차에서는 약쟁이의 주도하에 다혜씨 우리 프랑스 다혜씨 부산 23살 부산 처자 어. 부산 처자 약쟁이의 주도하에 곱창집에서 단체로 시가를 태워가며 아방가르드적인 행동을 3차에서는 이잭 PD가 말아주는 맛있는 잭콕을 낼름낼름 마시다가 다들 만취해서 끝나버린 아주 다이내믹한 미니 썬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분 PD를 만나보니 라디오 들으며 상상하던 이미지와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자 우선 이잭 PD 스타 PD답지 않게 너무 겸손하고 소탈한 느낌. 겸손, 소탈, 인권 뭐 이런 느낌. 좋은 건 왜 저 새끼가 다 해? 아 나 진짜 졸라 불쾌해. 좋은 건 제가 다 해. 잠깐만 이승훈 PD 욕 좀 하지 마세요. 자 이게 재밌죠. 김은정 PD님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배려심이 많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 그것도 내가 토달고 싶은데 훈종이는 원래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뭐, 훈종이 목소리 들으면 가만 약간 있어봐. 당신 지금 욕할 야, 때가 아니라 지금 들어봐. 이승훈 PD께 지금 여기서 빵터 여기가 오도시야. 이승훈 PD님은 정말 이 사람 입에서 욕을 들으면 무섭겠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느낌. 지금 당신이 지금 그 앞에서 지금 욕을 한 거야 지금. 아, 이 네. 사람 참 몹쓸 사람이구만. 플러스 라디오보다 더 인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7시에 만나 새벽 3시에 파할 때까지 늘어진 느낌 없이 7시간 동안 임팩트 있고 스피디하게 놀아보는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도 사람들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HR팀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확실히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시간의 흐름을 잊고 몰입하게 되는데 그런 자리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승훈 PD님이 보내주신 문자 그리고 떡 감사드리고요. 박수진님이 가져오신 박수진님 맞지 우리 실장님? 박수진님, 네. 수진님이 가져오신 푸아그라 한 덩어리는 제 가방에 잘 챙겼습니다. 3차를 마치고 술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술집 주인이 창피해. 하시는 말씀이 저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요. 창피해. 다들 정신없이 노시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새해에도 나인틴을 계속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도움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혁 드림. 감사합니다는 이 사람 우리가 해야 돼 지금. 우린 저희가- 죄송하다고 해야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럼 뭘 도움 드릴 걸 더 네. 찾아봐. 이미 도움을 줬는데.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저 아이고. 유재영님한테는 저희의 이제 3차 썬더 때 무조건 오시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시면 무조건 오실 수 있도록 초대권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하고 나 좀 부족할 것 별로 같고. 오고 싶진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홍지영님까지 같이 오실 수 있는 초대권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멋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 뭐 라디오로 선물 하나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첨시켰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3차 썬더의 좀 특징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3차 썬더 아니야 미니 썬더. 미니 썬더의 특징을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정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드는 생각은 이 방송을 이제 접어야겠구나. 접을 때가 됐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구린 거야.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안 돼, 안 돼. 그리고 1, 2차 때도 비주얼들은 왜 다 그렇게 느꼈는데 깔끔해, 그러니까. 비주얼들은. 1, 2차 때도 느꼈는데 3차 때 정말 각인이 됐어. 1, 2차 때 느꼈던 거하고 사뭇 다르게 정말 그만둬야겠다는 우리가 생각이 참 뻔뻔하게 계속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고. 우린 정말 엉망인 것 같아. 어쩜 다들 그렇게 아는 것도 많으시고 참.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우리 걸 왜 들어? 도대체 그런 분들이 아, 이런 분들이 왜 우리 걸 듣지? 뭐 내용도 없고 뭐 의미 감동 교훈 정보 재미 야한 하나도 없는데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앞으로 야한 영화만 합시다. 그냥 계속 그 저 황씨랑 그 두녀회장 이런 거만 쭉 합시다. 우리가 사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그거밖에 없더라고. 어, 나머지는 나는 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케빈 재영님께서 어. 케빈 재영님도 저도 보스턴에서 한 1년 있었는데 보스턴을 자주 드나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되게 잘 얘기가 통하고 잘 아는 거야. 어, 근데 갑자기 19금 테드에서 어. 나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뭐? 아니 그런 코드가 있어. 거기 이제 과자를 뭐 던지는 이런 뭐 얘기가 있는데 그 과자가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걸 또 끄집어내면서 발견을 해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곧몇 수회 내로 끝낼 방송. 아, 정말 몇 회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 정말 알차게 들어주셔야 돼요. 네.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승준님의 메일 이제 저기 번개 메일 아니고요. 그냥 일반 메일입니다. 시네타운 19을 정주행하다가 당신이 유일한 청취자일 거라는 이잭 PD 얘기에 나도 모르게 메일을 쓰고 있군요. 최근에까지 들으면서 이젠 메일이 꽤 많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송에서 제 메일을 읽어주시는 걸 보고 여전히 안 오는구나 생각을 하나요. 했습니다. 적감한 것 같아 오히려. 덕분에 별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별밤에도 안 보내던 메일을 나이 40이 넘어서 2번이나 보내고 있네요. 와우. 이승훈 PD님 얘기하던 아메리칸 북두권은 정말 궁금해서 찾아볼까 했다가 다운받기 힘들까봐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습니다. 와. 피스트 오브 더 노스 스타래요. 누던 스타 아닌가요? 노스 여긴 노스라고 누던 나왔어요. 스타라고 예. 쓰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게 이거더군요. 95년작 러닝 타임 92분. 이승훈 PD님의 평점에 따라 보진 않았습니다. 다음에서는 아메리칸 북두권 찾아도 안 나오고 북두신권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말콤 맥도웰이 나오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말콤 맥도웰이 나온대요. 뭐 누군지 몰라요. 그 영화에 탐 크루즈가 나와도 못 알아볼 것 같은 그런. 자, PS 지난번 방송에서 김은종 PD님이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승훈 PD님이 이름 좋다고 하시는 소리가 작게 들리더군요. 이름이 멋있더라고요. 이 이름 이승준. 돈 주고 장면같이 지은 겁니다. 개명했죠. 역시! 돈값을 하네. 역시 개명했죠, 그럴 줄 알았어. 개명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예전 이름을 계속 쓰면 남은 여생을 침대에 누워서 지낸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중의적으로 개명 안 할 소문인데요? 배짱이 없더라고요. 아니 저 떡을 살아가시는 우리 떡보 이재익 PD님께서는 남은 여생을 침대에서 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여한이었을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예요. 남은 여성 침대에 보인다는 예전에 거. 침대에서 떡 먹으면서 이재익 PD님 별명 그거 있잖아. 침대 위에 장난꾸러기라고. 장난꾸러기. 침대 위 퀴리 부인. 다양한 실험을. 아, 침대 위 네, 퀴리 네. 부인. 그러다 방사능 노출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 조심해야죠. 있지. 자 이자원님 간만에 메일 주셨습니다. 이장원님 요즘 이파엠에 겁나 들어오세요. 아침 7시. 그런다면 아침 7시부터 맹렬하게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니 이파임 그럼 되게 미사소리님은 사랑하시나 봐. 되게 그 아침 일찍부터 하는 일을 하시나 본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보니까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라디오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음. 올드스쿨에도 가끔 들어와 주시고 이렇게 음. 라디오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주시는 항상 분인데 앞머리 말머리를 자짜으로 시작하시죠. 그 최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걸 한번 저희 DJ께서 자자 이렇게 자자 이렇게. 버스 안에서. 네. 최근에 눈이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근데 남쪽에도 많이 이날도 왔죠. 이자원님이 보내신 날도 눈이 좀 많이 온 날이었나 봐요. 폭설이 내리는 금요일 아침 메일 씁니다. 이파임 자주 듣는데 이PD님 고릴라 게시판 잘 안 보시나요? 잘 보고 있네요. 에이.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자짜시라고 올렸어요. 저 말고도 있으시던데요. 새벽에 자도 이파임 할 때 일어나 식사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서 오. 전 항상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번 방송도 재밌게 들었고요. 랄프 재미있겠다 싶어요. 애니메이션에서조차 자짜를 찾으시는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모의 다락방 이후에 뭐 볼만한 애니 없나 하고 있는데 랄프가 확 땡기네요. 제가 아이들 돌보는 직업이라 아이들을 돌보시는구나. 오락이나 영화나 아이들 수준에서 알지 못하면 아이들하고 대화하기도 어울리기도 힘들거든요. 요즘도 오락실 들고 교실 구석에서 철권이나 스트리트 파이터 비슷한 오락을 하는 아이들이 꽤 있던데요. 비싼 거라는데 확 뺏어야 하나 고민이 들게 만드네요. 그나저나 출퇴근을 가능할런지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대구가 미쳤나 봅니다. 살다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 처음 보네요. 선생님이시구나. 왠지 그 담아오신 과자들이 좀 굉장히 친절하고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롯데 초코파이만 빼고. 네. 롯데 초코바이도 따스하긴 했어요. 따스한데 맛은 없는 거지. 다음은
아날로그님. 오랜만에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승훈 PD처럼 대선 때문에 멘붕이 왔는데 좀 길었습니다. 선거 다음 날이라 기운도 없는 상태에서 호빗 보러 가기 진짜 힘들더군요. 점점 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랄까? 사실 저는 뒤쪽 전투 장면에서 울었어요. 왜 그렇게 길어? 하면서. 반전인데. 사실 일주일이나 지난 지금도 마음이 좀 휑한데 21살 여대생의 매일의 설레는 피디님들 덕분에 27살 여자 사람은 비애를 느낍니다. 아니 27살에도 저희는 설렙니다. 한 47까지는 합시다. 네. 47은 안 설레 솔직히. 우리 에헤이, 그럼 동주양이 섭섭하시지. 동정이 너무 좋지 그냥. 설레는 걸로 합시다. 설레는 걸로. 역시 껍비탄 니는 나 혼자가 아니야. 대학 신입생일 때 거지 같은 선배 하나가 여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며 24일엔 잘 팔리고 25일엔 웬만큼 팔리고 26일 이후엔 폐기된다라고. 또 그지 같은 새끼. 진짜 그런 그지 말을 같은 했어. 놈이네. 아니 어디다 대고 이런 뭐 말을 해. 응? 그때 멋모르고 웃었는데 내가 28살이 된다니. 아니 그때는 지가 대학생이니까 그딴 소리 한 거야. 음. 지금 그 선배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미처 몰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이승훈 PD랑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다 좋지. 너무 좋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 최지웅님 또 네. 그동안 이제 메일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 뭐 이렇게 좀 다는 소개 못 해드리고 이번 건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소개 안 해드렸어요? 아니 나 사실 다 하는 건 아니야. 아, 우리가 그래도 진짜? 나름대로 소팅을 해서 하는 거야. 졸라 멋있다. 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해요? 매일 이런 말 할 때 좀 건방져야지. 좀. 아니 이 정도 이런 말할 때. 실력이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 정도 메일 소개 실력이면 그런가?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런가? 당신 DJ 이만큼 메일 소개해요? 우리 DJ는 품이에요. 이거 말하다 막히면 품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날 저희가 저 번개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잠깐 이제 저희 방송하는 걸 보여드리고자 이승훈 PD가 맞아 스튜디오 생방 올라왔었죠. 진행하는 데서 이제 본 네, 거를 잠깐 이제 올렸었죠. 나름 생방- 프로그램이 알찼어. 나름. 스튜디오를 이렇게 보내드렸거든. 어. 보여드렸는데 난 되게 뜬금없게 붐이 토크백을 열면서 이승훈 감독님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맨날 그러니? 아니 왜 그런 거야?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난 정말 이해가 안 아니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뒤에 오신 분들이 뭐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뭐 청취자들이 오셨어.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아니 몰라.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견학자들이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한 거야. 특이한 친구예요. 개인적인 특이한 친구예요. 네. 너무 웃겨가지고 나는 이승훈 PD가 부탁한 줄 알았어. 굉장히 붐 샤클락하는 친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최지웅입니다. 저희 부부는 어린이들을 피해 아침 6시 50분 자막이 나오는 주먹을 랄프를 봤습니다. 재밌었겠다. 야, 희귀한데. 재밌어. 아니 아침 6시 50분에 하는 영화가 있어? 아무리 근데 조조라도? 영회가 8시인가 그럴 텐데 그건 마이너스 1회인가? 뭐야 와. 도대체. 굉장하신 분인데요. 대박이다. 정말 청년 보수만큼 만나기 어려운. 아니 근데 마이너스 최지웅님이 영화를 진짜 많이 보셔. 아니 근데 최종님은 성실하시니까. 정말 성실하셔. 저희는 무척 만족스러워서 극장을 나왔거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마다 이 영화 꼭 보라고 추천까지 했습니다. 세 분이 보지 말에 몰표 주신 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더빙판. 맞아. 정준하의 코맹맹이 소리가 코맹맹이, 거슬렸다고. 그렇구나. 두 번째는 어린이들. 본인들은 오케이 양쪽에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그냥 어. 몰입을 하신 거잖아. 근데 우리는 옆에서 막 야 오레오다 막 이래. 막 소리 옆에서 지르고 막 소리 발로 지르고. 차고 막. 세 내 번째는 콜라 먹고 막 진짜 짜증나게. 옆에 있는 여자가 계속 내 콜라를 먹는 거야. 뭐라고? 먹지 내 말라고 콜라를 그랬어. 자꾸 먹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여자애가. 그 잠깐만. 애가. 콜라를? 나 혼자 팝콘이 갔었거든요. 아니라? 내 혼자 갔었거든요. 야 팝콘은 집어 먹을 수 있어 가끔. 아니 자기 건 줄 알았나 봐 왼쪽에 있으니까. 팝콘을 쭉쭉 빨아 먹었어? 아니 콜라를 쭉쭉 빨아 먹더라고. 먹지 말라 그럴 그래서 수도 없고, 그거. 걔저 아빠한테 얘기하려다 말았어. 아니 근데 거기서 콜라 먹지 말라면 또 짜치잖아. 어. 그러니까 그냥 애 먹으라고 그러고 하나 더 사야지. 한 9살 10살쯤 되고 참 너무하네 정말. 몰입이 안 됐어요. 저는. 심지어 그 아버지는 그렇게 오해했어. 저 아저씨가 우리의 콜라를 뺏어 먹는 이렇게 오해하셨을 수 있어. 그분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그분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오자마자 랄프가 등장하자부터 진짜 계속 자더라고요. 피곤하셨구나. 대박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박진하님. 안녕하세요. 익명 요청의 피해자 박진하입니다. 네, 그때 익명 요청하셨어. 그래요. 또 다시 이제 이미 버린 뭐 이미 베린 이름. 이왕 박진아님 오랜만에 메일 보냅니다.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메일을 자주 못 보내지만 나인틴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 연속인 것 같은데요. 소개할 때 익명 요청했는데 매번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익명 요청을 했는데 이름 불러주신 첫 피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명 있죠, 그잖아요. 첫 피해자는 아니에요. 네네. 피해자가 좀 수두룩해가지고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너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오. 박진아님 주변에 많이 들으시나 봐. 그러고 보면 나도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지? 지난주에 그 슈퍼 메이저 팟캐스트 지금 거의 탑5 안에 들어간 EJ를 이제 만들고 진행하시는 아 그 정치 네. 그거 재밌던데 현대사. 그거. 이동영 작가를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만났어요. 지난주가 아니구나. 월요일에 만났구나. 네. 그저께. 월요일에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원래는 우리 유철민 PD만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쩌다 같이 껴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그 이동영 작가 목소리를 딱 듣더니 혹시 뭐 팟캐스트 하지 않으시냐며 진짜? 우리 걸 3번이나 들어봤대. 와. 아 정말? 우리 그 말하자면 뭐 이런 거야. 우리가 저 야구를 좋아하는데 메이저리그 데릭 지터가 너 야구하는 거 봤다면서 어깨를 두들겨주는 이런 느낌? 공 좀 던지던데? 어. 한 100마일 나오던데? 막 어. 이러면서. 영광스럽더라고. 그렇구나. 아니 순위에 나서 올라간다 그래 찾아봤더니 진짜 이름이 있더라고요. 거기. 예. 우리 순위 꽤? 잡혀요. 예. 우리 꽤? 아니 그러니까 그 이동영 작가 얘기하더라고. 요새 그 순위 좀 올라가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순위에 진짜? 잡히더라고요. 올라왔어 올라가나 봐. 진짜? 올라가나 봐. 하지만 올라왔어요. 나 봤어요. 수준으로 사라질 방송 시리다운 나이틴 34회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힘 좀 받고 있는데. 정말 보기 드문 이유로 청취자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아 진짜 그렇지. 진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쪽팔려. 쪽팔리죠 진짜. 진짜 그리고 그만해야지. 사실 이번에 미니 썬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택시비를 드리기 좀 뭐했어요. 정말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택시비를 돈을 받아야 돼. 약간 드리는 사실, 거 자체가 조금 민망한 그런 어. 상황이었어요. 예. 우리 저 부끄러운 얘기 계속 있습니다. 박진아님이 주위 사람들 많이 전파하셨대요. 아 감사합니다. 자 김은종 PD님께 동지애를 느끼며 이렇게 메일을 쓰는 겁니다. 저도 외고 중국어과를 진학해서 3년간 일주일간 6시간 이상 중국어 수업을 하면서 대학도 중국어과로 진학하려 했지만 한 해 재수하면서 진로를 받고 이제는 어학과는 영영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중국어를 더 잘할 거야. 그래도 중국어보다는 중국어를 그래도 잘한다. 박진아님이 더 잘하십니다. 중국어과 나왔다고 중국 관련된 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이재익 PD님, 이승우 PD님, 당신들 우리 김은종 PD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김은종 PD님 힘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진아님 박진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아님 들어보세요. 박진아님 중문과를 나왔다고 혹은 외고 중국어과를 나왔다가 중국에 대해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르는 건 너무하잖아. 이렇게까지 몰라도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건 너무하잖아. 어쨌든 우리 박지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양 PD님들을 꾸짖어 줬어요. 이재익 PD님, 이승우 PD님, 네네, 우리 바라보겠습니다. 김은종 PD님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할 만해요.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지. 웬만해야지. 예, 일단 메일은 요거까지 할 오늘은 길었네요. 썬더가 있어서 그런지. 썬더 때문에 메일 소개가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정말 흥분했어요. 메일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아니야 많이 서툰이 왔는데 되는 거래잖아. 지난번에 뭐 그래? 썬더 뭐 미리 이제 뭐 하겠다고 이런 아니야. 메일은 썬더가 있던 날 밤, 음. 그 다음 날에 전 생방송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방송 보통 한 6시 반까지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예. 3시에 끝나니까 이거는 갈 수가 없잖아. 그 갈 수가 많이 없지. 취했으니까. 갈 수가 이렇게 없지. 회사로 왔어요. 저 회사에 이제 12층 라디오 본부 그 사무실에 숙직실이 딸려 있습니다. 그렇죠. 뭐 따뜻하고 이불도 있고 뭐 남자 잘만해요. 하나 여자 하나가 있고요. 하나씩 있죠. 안에는 전기장판이 하나씩 이렇게 살포시 깔려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예전에 아침 방송 새벽 방송할 때 몇 번 잡아서 알기 네. 때문에 진짜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 자연스럽게 올라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잠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누가 정말- 자고 있었나? 멘붕이란 정말 이런 것이다. 새벽 3시 반에 거기 숙직실 문이 잠겨 있어. 그래서 그냥 여자 거 들어가 보지 그랬어. 거기도 문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커피 마시러 라운지에 들어가서 의자를 이렇게 길게 긴 의자에 긴 의자 누워서 있죠, 예. 이렇게 파카를 뒤집어 쓰고 추운데 라운지. 노숙을 했어요. 라운지 추운데. 노숙을 했어. 그것까진 좋았어. 근데 한 2시간 잤나? 그 청소하신 아주머니가 저를 깨우면서 아유 저 PD 선생님 여기서 자다 입 돌아가요. 그래서 정말 정신 차려봤더니 입이 돌아가고 있더라. 얼마나 추운지. 야. 그러실 일이 앞으로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그럴 일이 생기면은 그럴 때 신문지를 덮으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신문지 덮으세요. 그럴 일이 없어야겠죠. 그럴 일이 없어야겠죠.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근데 그런 뭐 후일담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신문지의 보온 효과가 놀랍습니다. 하여튼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가 번개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에 토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에 만났잖아요. 월요일에 만나자마자 이재익 PD가 저한테 던진 첫 말은 뭐 재밌었냐, 뭐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3월에 또 하자. 날 풀리면 또 합시다. 번개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번개를 기획하는. 꽃샘 추위 끝나고 3월 우리가 말이나 그때까지 4월 초에.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방송 마지막 회 때 라스트 썬더를 예고를 하는 거야. 아니 방송을 하지 말고 번개만 갈 겁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아 간만에 2013년 들어서 좋은 생각 하나 했네. 그 좋은 방송 한 번, 아이디어야. 번개 한 번. 아마 2013년 최대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안녕하세요. 송지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39분 만에 들어가네. 레미제라블입니다. 아 근데 정말 오늘 영화 잘 정했어. 너무 잘 왜냐면 정했어. 우리가 레미제라블이야. 우리가 진짜 불쌍한 놈들이야. 아니 3차 썬더를 하고 나니까 미니 썬더를 하고 나니까 아 우리야말로 레미제라블이구나. 정말 우린 좀 불쌍한 놈들이에요. 진짜 이 그 파리지엔 특집으로 썬더하고 레미제라블 영화를 하게 되니까 마치 그 프렌치 레보루션을 타고 프렌치 프라이를 먹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프랑스랑 아무 상관이 없는. 프랑스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지금 막 프랑스로 들어와 있는 듯한 에펠탑 꼭대기에서 방송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자, 네.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에게 프랑스란? 향기? 저는 향기라고 말하고 싶어. 향기가 남더라고. 프랑스의 향기. 향기. 네, 그리고 그 두 여자분이 그 한국 여자의 매력과 그 프랑스 여자의 매력을 동시에 갖추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두 분 연령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사실. 거의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그 뭐 연령대 이런 걸 떠나서 두 분 다 너무 매력적이었다. 아까 이승훈 PD가 얘기한 대로 다 좋았다. 이승훈 PD에게 프랑스란? 미인들이 사는 곳? 나는 그렇게 프랑스에서 잠깐? 미인들만 사는지 몰랐어. 돈 많고 미인들이 사는 곳. 돈 많은 미인들이 사는 돈 곳? 많은 미인들이 사는 곳으로. 그렇구나. 김은종 PD님은 프랑스란? 저에게 프랑스란 약쟁입니다. 중독돼요. 정말 또 한 번 어떻게 한번 좀 미니 썬더를 프랑스 파리지엔 특집을 한번 해보고 싶은 난 그래서 이런 그, 느낌. 저 다혜 씨가 나이도 어리잖아요. 다 계속 그걸 피길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러다가 뒤로 한번 넘어가야지 생각했는데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많이 피면 어지럽거든요. 뒤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칸 영화제 할 때 프랑스 가서 방송하면 좋겠다. 아우. 나 지금 눈물 날라 그래 그 얘기. 보고 싶습니다. 우리 수진 씨. 벌써 다혜 씨. 그립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레미제라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오래전에 1862년에 발표된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뮤지컬로 많이 만들어졌죠. 뮤지컬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 뭐 각종 여러 가지 다른 그 장르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뮤지컬을 다시 영화로 옮긴 작품. 이런 시도는 처음이었죠. 그 전에 그 빅토르 위고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뮤지컬을 가지고 이 뮤지컬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 건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제가 모르게 뭐 한 70년도에 뭐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얘기는 간단합니다. 다들 아신 얘기겠지만 청년 장발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줄거리를 이 핸드폰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위대한 작품이 혹시 누가 될까봐 좀 검증된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줄은 아는구나. 그래. 나는 뭐 제 소설하고 비교할 때 제 소설보다 좀 뛰어난 작품이에요. 조금. 저거 격찬인데? 대단하다. 네. 야. 장발장은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로 5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4번의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 동안 그 영화 속에 이렇게 나오죠. 그 19 윈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반가웠어요. 19이란 말에. 어쨌든 19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중년이 되어 추록합니다. 전과자라고 해서 아무도 이제 그를 케어해주지 않죠. 그런데 그 미리엘 주교 집에서 따스한 은총을 입고 그리고 나가는 길에 이제 은식기들을 훔쳐 도망가다가 헌병한테 걸려요. 체포를 당하는데 놀랍게도 주교님께서 이제 거짓말로 자신에게 거짓 증언을 해서 용서를 하게 되죠. 내가 줬다 저거라. 은초 때는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일대 변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돼서 점점 더 성공한 인물이 되어 마침내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까지 경영하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 그런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은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교도소에서부터 장발장을 뭐 눈여겨보진 않았겠지만 장발장을 괴롭혔던 자베르라는 그런 경감이 있는데 이때 마침 그 시에 장발장이 이제 시장으로 있는 그 시에 자베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둘의 아슬아슬한 관계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장발장으로 오인돼 가지고 체포당한 사람이 마침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베르가 고백을 해요. 그동안 당신을 의심한 게 미안하다. 실제 진범이 장발장이 잡혔다. 그 말을 듣고 장발장은 굉장히 양심과 싸우죠. 덮을까? 다 자수를 할까? 하다 결국 자기 양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탈출하죠. 그리고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에서 불쌍하게 죽어간 한 여자의 딸을 찾아가 코젯이죠. 코제트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남은 인생은 이 아이를 위해 이 아이를 지키는 데 바치리라 하면서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하면서 코제트를 키워줍니다. 코제트를 쭉쭉 키워줍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 공화주의자들 폭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혁명이라고 해야겠죠.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공화주의자 마리우스라는 청년 영화에는 굉장히 젊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특이하게 그런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강혜정이 예쁘다고 하는 느낌으로 수술하기 전 강혜정을 예쁘다고 했던 것처럼 아니, 특이했었어요. 실제로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배우가 실제로 열날이 부잣집 아들이래. 아무튼 그 마리우스랑 상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 막 총탄이 난무하는 그 혁명의 과정 속에서 마리우스가 죽을 고비를 이제 넘기게 되는데 그때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목숨을 걸고 구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장발장은 마리우스와 자기 친딸은 아니지만 딸보다 더 딸 같은 꼬젯과의 어떤 사랑이 이루어질 기원하면서 자기 이제 노세와 죽음을 예감하고 홀인이 사라집니다. 그런 장발장 앞에 이제 말하자면 영혼을 이제 구원해주는 자기 그 공장에서 죽었던 그 꼬젯의 엄마가 영혼이 찾아오고 기적처럼 꼬젯과 그다음 마리우스가 꼬젯하니까 이상하다. 코제트로 합시다. 한국 발음으로. 코제트와 그 마리우스가 박수진님이 계셔서 프랑스 발음으로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꾸 꼬젯인지 생각나. 왜 그래? 자꾸 생각나게. 모르겠어요. 마리우스 찾아와가지고 그 인종을 지켜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근데 이 줄거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줄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명을 듣는데 재밌네. 난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신부님이 내가 촛대 은식기를 내가 준 거다. 거기에서 감화를 받았다고 했잖아. 근데 나 거기서 이재익 PD도 떡을 훔쳐 먹다가 걸렸는데 떡을 준 거다. 누가 그랬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가 떡을 훔쳤지만 내가 용서를 해줄게라고 했는데 안 달라지더라고요. 안 달라져?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거야? 안 달라져. 아니 왜냐하면 장발장은 원래부터 빵을 훔친 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조카 먹이려고 원래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야? 원래 착한 사람. 성선설의 그 선이야. 쟤는 그거 반대죠. 순자의 성 무슨 설? 성 무슨 설? 성악설. 그렇지. 그거야. 야, 맞췄다. 수진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빨갱이들 앞에서 제가 지금 수진님 보고 싶습니다. 지영님이겠지.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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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그러니까 좀. 수진님도 있고 그날 수진님. 수진님도 있으니까. 우리 수진님 지영님, 정말 너무 보고 싶은 수진님. 수진님이 실명으로. 그날 되게 사려가 정말 깊었던 게 그날 왜 푸아그라도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잖아. 근데 그게 그냥 먹으니까 좀 짜더라고. 굳이 또 파리바게트를 가셔서 건포도가 알알이 박힌 빵을 사오셨어. 거기다 이렇게 쫙 발라 먹었더니 못 먹었지 당신은. 난 못 먹었다. 자꾸 놀리지 말라고. 저는 사실 너무 그런 맛있더라. 생각을 너무 했어요. 맛있어. 이제 앞에 이제 수진님이 앉아 계시고 제 오른쪽 바로 옆에 다혜 씨가 앉아 있었는데 수진님은 정말 20대 초반에 이 싱그러운 여자조차 압도하는 어떤 섹시함과 농염함이 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생활을 해본 적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생활인 이걸 주부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런 어떤 섹시한 느낌이 긴장감이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나. 결혼하셨어. 알고 보니까 유부녀더라고요. 결혼하셨어 이 사람아. 나는 그날 와서 자리 배치를 보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왔는데 이쪽 그러니까 테이블이 1열로 돼 있었잖아요. 두 줄로 돼 있는데 이쪽 테이블의 순서대로 말하자면 수경이님, 그 다음에 다혜님, 다혜씨, 그 다음에 제이기영, 그 다음에 홍지영님이 앉아 있고 이쪽 테이블에는 유재혁 과장님, 그리고 김은종 PD님. 아니 거기 저 수진님. 안 되니까 얘기를 들어봐. 그런 다음에 김은종 PD님, 그 다음에 수진님, 황금동굴님. 황동님. 그래서 앞을 보든 옆을 보든 이재익 PD는 여자밖에 안 보이는 그런 자리였고. 성악설 맞을 수도 있겠네요. 성악설. 네. 자리 배치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저도.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시크릿 안 읽었나?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면 언제 우리 자기계발서 이런 관련 얘기도 한번 쭉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계발서 얘기를 왜 요새 그 얘기 하고 싶어졌어요. 그런 영화들이 좀 나와가지고. 하여튼 자 영화에 이재피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사실 이 노래하고 춤추는 영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영화들 이제 포맷이 그 홍콩 영화 말고 그냥 중국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애들 나오는 영화, 애들 영화, 또 다큐멘터리 이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그 영화 딱 한 편을 봤는데 그 중국의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한 적이 있었는데 이 노래랑 춤 나오는 영화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아니 오페라는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오페라는 다르죠. 오페라는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오페라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 가수의 육성을 무대 위에 쓰는 거예요. 그 재미로 아, 하는 그게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스토리는 수천 번 울게 먹은 스토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거기 있는 관객들 99.9%가 다 그 스토리로 다 알고 와요. 이 시점에서 어떤 노래가 나온다 다 알고 와요. 근데 과연 뭐 예를 들면 안나 네트워크가 오늘은 어떤 정도로 이 노래를 소화할지, 뭐 도민가가 오늘은 얼마나 맑은 목소리로 이 극장을 울릴지 뭐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하여튼 잘 안 좋아하는데 영화에서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마치 2012년이 끝나기 전에 선물 받은 그런 기분으로 받고 또 사실 제 마음을 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 두세 번 울었어요. 그 청년들이 붉은 깃발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갈 때 야 그걸 보고 우는 놈이 저러나? 울컥했어요. 아 정의란 이런 것이고 진보란 이런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성악설을 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 그러면 이재익 PD님은 이순자로 오케이. 이순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주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요. 애가 이제 하도 저기 뭐야 그 뭐지 만화인데 피카츄 만화를 하도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러 갔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야. 포켓몬. 포켓몬 못 보겠는 거야.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 엄마하고 들어가고 저는 레미제라블을 사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재밌는 거야. 사실 약간 늦게 들어갔거든요. 시간대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았는데 재밌었고 이게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갑자기 잘하는 척 들어오네. 브로드웨이에서 성악설이야, 성악설. 제가 저 뮤지컬을 한 몇 편 봤는데 가장 먼저 본 게 레미제라블. 여러분들 저 브로드웨이 가시면은 그 타임스퀘어만 TKTS 얘기하는 거야? 어? TKTS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지? 표 싸게 파는데. 안 해. 어떻게 알아? 나도 가서 많이 봤어.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뉴욕 가서 제가 진짜 돈 없을 때 이 없는 돈 다 긁어모아서 미국을 간 적 있어요. 그때가 뭐였냐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여기서 돈 없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인생에 발전이 없다 해서 생각해서 내가 밥은 1달러짜리 싸구려를 먹더라도 이런 거 공연 보면서 내 안목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미국 가서 막 이것저것 뮤지컬 막 보고 이랬어요. 그래서 딱 뮤지컬 6편인가 봤거든요. 뭐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라이온킹 유명한 거 느꼈어요. 안 봐도 되는구나. 괜히 봤어. 난 뮤지컬이 너무 싫어. 아 진짜? 재미없었어? 나는 싸게 사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타임스퀘어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그래 TKTS에서 40몇 불에 팔잖아. 무슨 듀들리 스퀘어인가 하여튼 다른 스퀘어가 하나가 있잖아요. 듀플리 스퀘어인가? 오프 브로드웨이. 뭐 하여튼 있는데 거기서 좀 싸게 사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제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다들 세계 명작 동화로 봤잖아. 그치. 진짜 레미제라블 읽어봤어요? 원서요? 전 못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아니요. 아니 나도 못 읽어봤는데 대부분 우리가 못 읽어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뮤지컬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계속 명작 동화에서 그 은식기 훔치고 이 얘기만 하다가 뮤지컬을 보면 그래도 전반적인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겠죠. 혁명하는 그 바리케이트도 이렇게 무대 위에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나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뮤지컬을 재밌게 봤는데 이 뮤지컬을 그대로 영화를 옮긴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리스키하다, 위험하다.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약간의 우려를 갖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뮤지컬을 너무 잘 옮긴 듯한 느낌이 나는 거야. 심지어는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노래를 다 직접 불렀습니다. 송스루 방식이라고 아셨어요? 하죠. 송스루. 그거 아셨어요? 저는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송스루인데 그것도 좀 송스루 중에서도 특이한 게 우리 전기수 감독님의 영화도 송스루였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우가 노래를 부를 때 앞에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랬다며. 피아니스트가 그 배우의 노래 호흡에 맞춰서 쳐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노래가 변형이 가능한 거죠. 정해진 대로 MR에 따라 쭉 부르는 게 아니고 변형이 가능하게 불러서 되게 그게 훨씬 더 배우의 감정선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기법으로 이제 송스루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녹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말이 그렇지 그 작업이 사실은 엄청나게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작업. 아니 그러니까 미리 다 녹음을 놓은 걸 가지고 AR을 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는 것도 힘들어요. 뮤지컬 영화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심지어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만듦새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음. 그런 작품 치고는 스케일도 놀랍지만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 저도 이재익 PD랑 되게 공통점이 뮤지컬 영화 같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요. 다만 조금 러닝 타임이 길어가지고 약간은 지루한 듯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많이 쳐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쳐내지 않았을까? 많이 쳐냈을 거 한 사실은 4, 50분은 쳐냈을 거야. 한 3시간 넘지 않을까? 어. 만약에 감독이 찍은 대로 그대로 그냥 붙였으면은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했으면 3시간 반, 뭐 3시간 40분 그랬고 1, 2부로 나눠서 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영화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승훈 PD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 영화 보고 그 대선이 우리 이번 대선이 생각났다는 분이 되게 많은데 저는 거의 반대 뭐 생각이 안 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반대의 감정을 가졌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리케이트라는 게 이 봉쇄하고 막는다는 게 약자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친다는 건 약자들이 치는 거예요. 강자들이 치는 게 아니야 바리케이트는. 예를 들면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할 때도 약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강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2008년 촛불 집회 때 명박산성이라는 게 등장했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바리케이트예요. 그럼 바리케이트를 친다는 건 뭐냐? 자기들이 약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훨씬 더 힘이 세고 우리들이 힘이 셌는데 우리들이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바리케이트 딱 본 순간 이런데 그때 명박산성이란 걸 지었다는 이유는 자기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자기들이 강자이면 바리케이트를 짓지 않아요. 강자는 개방이 무기예요. 성을 쌓는 이유는 자기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강한지를 몰라서 그런 식으로밖에 결과를 못 냈던 거구나. 거기 자꾸 우리 그러면 듣는 이재익 PD는 뭐가 됩니까? 아무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만 있었어요. 네, 뭐 듣던 말던. 저 사람은 우리가 금방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돼. 언제든지 정당한 대우만 해준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멘트 기억나세요? 이렇게 놀이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면서 짱깨엠포 이거 이기는 편이 That's 우리 me. 편인 거야. That's 그래. me. 예.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자신들이 지닌 힘을 몰랐던 거야. 그렇게 명박산성을 치고 이럴 때는 자기들이 약자라고 선언한 거거든. 그래갖고 그랬던 거구나. 이제 와서 이제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바리케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영화. 상징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바리케이트란 게 되게 중요한 상징이에요. 60년대 뭐 그 일본의 전공투 투쟁 때도 그렇고 요번에 그렇죠. 그 월스트리트를 점령할 때도 그렇고 바리케이트란 건 늘 약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도 이제 그렇죠. 80년대 운동할 때 바리케이트가 그런 상징적으로 여겨졌죠. 최후의 우리나라에서. 저지선인 거죠. 근데 그 촛불 집회라는 거는 2008년 촛불 집회라는 건 보기 드물게 강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쳤던 거의 세계사에 있어서 유일한 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드는 생각은 그 이제 제가 요새 이제 이거는 좀 영화하고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새 이제 오디션들이 열풍이잖아요. 오디션 열풍들을 보면서 브라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브라질 우리가 옛날에 이제 브라질 얘기하면은 늘 축구를 애들이 열날이 맨날 다 축구만 골목에서 축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왜 축구만 하고 있냐? 뭐냐면 축구 외에는 자기가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디션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의 브라질에서 축구 선수가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회가 약간 희망이 없어진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되게 일리 있는 지적인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좀 확 들었거든요. 와닿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우리나라가 또 한류라서 또 잘 나가잖아 해외에서. 네네네. 우리나라 가요계가 네. 말하자면은 네. 브라질 축구 잘 나가듯이.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을 그 영화를 보면서 여기 이 사회 때도 신분을 상승하기 위한 수단이 말하자면 그 우리 자베르가 경관이 되듯이 그런 거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관이 되면은 자기가 맡은 일에 너무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를 끌어올린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베르가 그렇게까지 직무에 그렇게까지 충실하지 않아도 되잖아. 사실은 조금씩 대신 때려도 되고 근데 그렇게까지 충실하고 그랬던 이유는 신분 상승의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래는 선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마지막에 또 불구하고. 죽음으로써 그런 걸 증명을 해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네 진짜. 자베르의 대사 속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게 자베르가 자기 입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태어났다. 나는 죄 지은 자들, 네. 죄수들 사이에서 태어났고. 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지금 오디션 열풍과 브라질의 축구 열풍과 이 자베르의 이런 모습과 이런 게 겹쳐지면서 좀 뭔가 약간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약간 한계 상황에 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영화 자체보다 사실은 사회적인 메시지에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또 하나 든 생각은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또 한 두 가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분이 계신데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거스트 러시를 좋아한대요. 그 영화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근데 존경하는 인물이 마가렛 대처래.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분도 참 저한테 번호 한번 줘보세요. 저랑 한번 만나보게. 두 개의 인격이 자아가 존재하시는 게 아닐까? 아니 저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12월 19일에 저 1번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요. 네. 그분이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하더라고. 좋아하는 영화가 어거스트 러시인데 역시 저랑 통하는 게. 근데 마가렛 대처를 존경한대. 아니 어거스트 러시를 뭘로 본 거야 도대체? 어거스트 러시를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거스트 러시를 아래 것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구나를 깨달으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그 얘기하고 너무 일맥상통한 게 네. 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네. 책이 닳도록 읽었다고 하는데 네. 법정 스님한테 떡하니 아프신데 난 화분 보내드려가지고 쾌차하시라고 난을 보내드린 그 사건하고 너무 일맥상통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다시 사회 얘기로 좀 돌아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거기서도 그렇잖아. 일자리를 뺏는다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 그래서 판틴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게 일자리를 뺏기면서잖아요. 코제트 엄마. 네. 앤 해서웨이. 우리. 앤 해서웨이. 하지 말라니까 그 N- 사람. 앤 정도는 괜찮잖아. N만 해, 하는 N만 데는 해. 괜찮지. 오케이 한 글자만 하기야 이제부터. 노와 앤 이 정도. 한 글자씩만 그러니까 하기. 예스도 안 할게. 한 음절. 그 앤이 일자리를 뺏긴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일자리란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80년대에 그 SF가 한참 유행하던 때 이렇게 또 영화 디스토피아 얘기가 나오면 간디스토마처럼 들려요. 민물고기 먹지 맙시다. 근데 이제 디스토피아 얘기가 나오면 늘 기계들이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되게 암울하게 묘사했잖아요. 그래.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의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문제는 의자 뺏기 게임에서 의자에 못 앉았으면 의자에 못 앉은 그 사람이 부지런하고 빠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책임이냐 아니면 의자 수가 부족하게 만들어진 거의 책임이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12명이 있는데 의자가 9개 혹은 1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명은 혹은 3명은 의자에 못 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누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뭘 해도. 그러면 그거는 구조적으로 의자가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긴 책임인데 그거를 마치 의자에 못 앉은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너가 똑바로 하고 좀 부지런히 하고 했으면 의자 최대한 앉은 거 봐. 네 못 앉았잖아. 그건 네 책임이야 라고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래 요즘에 아까 지적했지만 자기개발서가 유독 본물을 이루고 있어요. 베스트셀러 가면은 1위부터 한 6위까지는 다 자기개발서야 거의. 힐링 아니면 힐링.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야. 네가 의자를 못 앉았잖아. 감동으로 나온 거죠 사실은. 아니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반대 측면도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의자에 못 앉았잖아. 못 앉았지만 서 있지만 앉아 있다고 생각해.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고 생각해. 저는 힐링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놀랍게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자는 안 늘리면서 의자에 못 앉으면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더 자기 개발해. 그리고 만약에 못 앉았잖아.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그래. 갖고 마치 네가 앉았다고 상상을 하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가 봐. 이게 지금 난리예요 지금. 미쳐야 미친다와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의자를 조금 준비한 사람의 책임이지 의자를 앉지 못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자가 12개가 있었는데 사람이 10명이야. 근데 의자에 못 앉았어. 그러면 의자에 못 앉은 사람 책임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정해진 일자리 수가 100만 개인데 20만 명, 120만 명의 청년이 있으면 20만 명은 못 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20만 명 못 앉은 20만 명한테 니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사회가 잘못된 거.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년들, 젊은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이런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부족하고 우리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해먹느라고 남겨주지 못한 걸 가지고 마치 젊은 사람들의 책임인 양 그렇게 돌리는 그런 부당함이 이 영화의 그 판틴의 모습하고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솔직히 자기 반성을 하자면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의자가 없는 서름을 못 느낀 세대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막차 그렇죠. 느낌이에요. 저희가 편하게 좀 왔죠, 약간 여기까지. 그래도 막차 느낌이 음.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음.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정말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수근 PD 얘기 들으니까 그저께 있었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네네.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보면 네. 굉장히 높은 굴뚝이 있어요. 아, 있죠. 아 거기 그 농성하시는 네, 농성하신 분 분들이 중 있었어요.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말하자면 지금 이승훈 PD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 경비업체 분들인데 경비업체가 아니라 경비원 분들인데 60세 이후에 정년 퇴직하셔가지고 65세까지 뭐 1년씩 계약 연장하는데 이번에 계약 연장 안 했다면서요. 그렇죠. 거기 일자리가 말하자면 경비원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더 짓지 않은 이상 경비원 일들은 음. 딱 정해져 있어. 더 음. 늘리기 어려워요. 음. 그지. 이제 그분들이 쫓겨나게 된 거죠. 이제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아파트 측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뽑아줘야 되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한 청년들을 뽑다 보니까 또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굴뚝에 올라가가지고 이 얼마 춥습니까 지금. 근데 음. 제가 그 압구정 고등학교 나와서 아는데 굴뚝이 그냥 굴뚝이 아니라 막 화력 발전소 굴뚝처럼 되게 높은 굴뚝. 말도 안 되게 높죠. 그 굴뚝 한복판에 가가지고 농성하고 있더라고. 이 추위에 영하 14도 15도 떨어진 그 노인네들이 야 보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그 뉴스에서 그 독일에서 그 이런 식의 관련 재분배 일자리 분배에 관련된 거 네네. 봤는데 뭐 흥미롭진 않지만 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주장이 이제 시간을 줄이자는 거예요. 네. 그 말하자면 그 이제 새로 뽑힌 젊은 잡시어링. 경비원들 시간을 좀 줄여서 몇 시간이라도 임금 100만 원을 받을 거 60만 원씩 주면서 사람들 좀 고용하자.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기회를 주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황당하더라고요. 그 굴뚝에 올라가서 며칠씩 계시는데 그게 야, 그거는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 그것도 있었을까? 일종의 바리케이트인 거니까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란 건 약자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굴뚝에다 바리케이트를 친 거고요. 젊은 친구들도 아니고 엄청 노인들이 큰데? 이 굴뚝이 뭐 굴뚝이 어마어마한데? 이상하게 커요 그 굴뚝이. 그 굴뚝은 와, 진짜 높아요. 이거 뭐야? 아파트 그래서- 그 나가는 거야? 어릴 난방. 때 그 고등학교 제 어. 책상 딱 앉으면 바로 왼쪽 창문 옆에 그 굴뚝이 있어가지고 맨날 궁금했어요. 저게 뭘까? 그래서 어릴 때 막 상상력이 막 이렇게 많으니까 저 밑에는 분명히 뭔가 비밀의 어떤 공장 같은 게 있을 거다. 떡 공장? 예를 들면 아유 야 여기서 지금 떡공장이라고 하면 올라가 계신 분들 추워 죽겠는데 뭐가 아니, 되니? 이승필 PD 요즘 좀 힘들어요? 요즘 좀 어려워요? 제가 12월 19일 이후 많이 힘듭니다. 아이 미제라블 레미제라블들. 아이고 이 에이 레미제라블들. 아 그러고 보면 나 레미제라블 관련해서 이런 게 있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두 글자씩 끊는 습관이 있잖아. 한자권 문화에서는. 그래서 레미 제라블 레미제라블이고 돈키호테인 줄 알았어. 책에 봐라. 그래갖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키호테야. 그리고 레미제라블인 걸 알고 대표적인 게 프리 마돈나. 책에 우리- 봐라. 어. 무담 봐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또 레미제라블이다 보니까 주제가 음.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장은 제가 간만에 좀 흥미롭게 들었어요. 핀란드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핀란드 관련돼서 또 이런 게 재밌는 게 저도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키아가 이제 핀란드의 뭐 국민 생산의 40%를 담당하는 최대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망했잖아. 스마트폰 망한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완전 개 찌그러졌잖아요. 어. 근데 노키아가 그렇게 찌그러진 이후에 핀란드는 더 경제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핀란드 내가 알기로는 그 핀란드인지 노르웨이인지 그 경제 생산의 몇십 %, 한 4, 40%로 50%를 알고 있어요. 차지했던 노키아가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그게 네. 망했는데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찌그러지는데 오히려 국민 경제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요새 그 왜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키워야 딴 기업이 잘 뭐 그 떨어지는 그 효과가 이제 정면으로 부정되는 사례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글을 최근에 읽었는데 저도 아직 핀란드 쪽에 그걸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잡시어링 관련해서 핀란드랑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식년제를 도입을 했대요. 6년을 일하면 5년을 일하면 1년을 쉬는 거야. 월급은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1년치만큼 20%만큼 근로자가 더 필요하잖아. 그거를 딴 근로자를 20% 고용 효과를 이제 증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려면 월급이 두 개분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1년 그렇죠. 동안. 근데 그러니까 월급이 두 개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20%만큼 더 필요한 거죠. 정확히는. 왜냐면 20%를 일자리를 늘린 거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기업에서 10% 부담하고 왜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부에서 10% 부담하면 20%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지금 북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되게 비현실적인데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이 날이 갈수록 막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 중에 얼마 정도를 인건비란 게 사실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17%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 10% 정도를 인건비 더 쓰고 정부에서 보조금 10% 정도를 더 쓰면 일자리가 20%가 늘어나요. 그러면 많은 그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그런 해답을 냈더라고요. 북유럽 쪽에서는. 사실 이제 앞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레 미제라블이 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모든 불쌍한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불우한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죠? 저도 불어를 전공 안 해가지고 미제라블이 미제라블. 정확한 뜻은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영어랑 비슷할 거냐 미저러블랑. 조금씩 달라요, 그게. 아 그래? 네, 조금씩 달라요. 그 어원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어. 담고 있는 게 다른데 어쨌든 그 불행하든 불우하든 불행하든 뭐 슬프든 간에 그 근원 자체가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바로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 장발장에게 잡이 있었다면 판틴이 일자리를 잃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장발장은 정가제로 계속 몇십 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고 또 팡틴도 사랑하는 딸 코제트를 자기가 잘 키울 수 있었을 거고 엄마가 그러니까 사실은 근원은 거기서 출발하는 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불만의 근원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것 여기서 출발하는 걸 수도 아니 있고. 저는 더 근원은 먹고 살 수 없어서가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한 건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레미제라블이 지금의 우리에게 더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레미제라블이 쓰였던 그 시기는 어쩔 수 없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생산량이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사실 모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까지 하루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만약에 배분만 잘 된다면.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산술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더 슬프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은 어쩔 수 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야. 말하자면 의자가 사람은 12명인데 의자가 10개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명은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얼마든지 의자를 늘릴 수 있고 12명이면 12개의 의자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만드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자본주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속성.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의 속성이 아니고 신자유주의하고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그런 속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분명히.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공평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큼은 양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왜 그 빌 게이츠나 저 워렌 버핏으로 생각되는 그 메가 리치들이 우리가 세금 더 낼 테니 증세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거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눈치를 챈 거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메가리치들은 그런 걸 눈치를 못 챈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트렌드에서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아직까지도 줄푸세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이 사회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각해졌는데 자 다시 영화 얘기로 좀 돌아가서 가볍게 잣잣 갑시다. 갑자기 자짜시 얘기하다가 이 사람 이런 비약이 어디 있나 이 사람 뭐 너 음악 얘기도 좀 하고 말이야. 야 뭐 진행이 좀 스토리 얘기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아니 갑자기 진짜 에이씨 그냥 자짜 갑시다 이러는 거야 지금 그냥 막 그런 거야 그냥. 일단 잣잣 야, 가고 다시 이 영화 무슨- 얘기를 들어가자고. 와, 이씨. 잣잣 뭐 찾으신 거 있으세요? 이건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자짜 뭐 이런 게? 뭐요? 아니 잔 사람은 확실하게 잔 것 같고 안 잔 사람은 확실하게 안 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애매한 걸 찾아야지. 애매한 거 하나는 나는 장발장하고 판틴이 잤나 안 잤나는 좀 애매하긴 했어요. 저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근거에서? 간호하다가 병원에서 간호하다가 아파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열병 앓다 보면 갑자기 속력이 샘솟을 때가 있어요. 한 이틀 이상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은 저 이재익 PD의 말에 저는 정말 200% 공감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몸살 걸리거나 아프면은 성욕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요. 왜냐면 이승훈 PD 그런 경험한 적 없어요? 텔레비에 있을 때 왜 편집하고 한 사흘 밤 이렇게 새고서 네. 숙직실에 잠깐 1시간 눈 붙일 때 네. 불끈불끈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요. 이상한 사람. 이승훈 PD 병원 한번 가보세요. 당신은 문제가 있어. 아니 그게 사람이 아프면은 자기 종족을 번식시켜야 될 때는 위기 그러니까 119가 도는 거야 네, 그 몸에서. 아우슈비츠 뭐 이런 데서 그런 사례들이 그래 아우슈비츠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어. 이게 막
성욕이 어. 막 생긴다고. 왜냐면 어. 남겨야 되겠다는 어. 그런 어떤 본능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잣다에 나는 한 표 던지겠어. 나는 그 근거 또 하나는 그 세트를 보면 이렇게 하얀 천들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 매듭 하나 풀으면 이렇게 쫙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는 이 장발장이 샹발샹이라고 장발장이 응. 우리 코제트를 너무 성큼 아빠라고 얘기를 해요. 비록 코제트는 남의 아이가 분명하지. 왜냐하면 자기가 판틴을 알기 전부터 태어난 아이니까. 하지만 그의 엄마와 내가 운우 지정을 나눴으니 이런 게 말하자면 그런 정서를 갖게 된다면 충분히 그 아이를 내 딸로 훨씬 쉽게 난 너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남자란다.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컥 친딸처럼 그렇게 보살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보면 그 영화 뒷부분에 영상적으로 보자면 이 판틴이 다시 나타납니다. 앤 해서웨이가 나타나요. 그 죽는 장면에서 보셨겠지만 클라이막스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 앤 해서웨이가 우리 장바장을 보는 그 시선과 손길 이런 게 어떤 그 연인 사이의 그런 높이 교감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케미스트리가 분명히 저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둘이 최소한 한 2회 정도 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술 많이 먹었을 때 술 떡이 되고 나면 술 취했을 때도 그렇지만 술 깰 때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불끈할 때가 있어요. 라면 먹을 때. 지금 내가 라면 먹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두 번째 근거 때문에 오히려 안 잤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근거 뭐지? 두 번째 근거는 이제 그 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모렴치를 담당하는 이지익 PD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람이 염치란 게 있으면 이제 부끄러움이란 게 있거든요. 자기가 처음에 판틴을 구해올 때 상황이란 건 판틴이 막 내몰려서 몸을 팔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구해온 거거든요. 물론 판틴은 몸이 안 좋아서 아까 김은종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염치를 아는 우리 샹발샹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재 PD님이랑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장발장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판틴이랑 잤다고 한다면 그렇게 코제트한테 가서 당당하게 아빠라 그러고 성큼하고 막 당당하게 행동하고 비키라 그러고 돈 내고 이렇게 데리고 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샹발샹은 염치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심리 중에 이런 심리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의 심리가 아니라니까요. 판틴을 얘기를 하는 거야. 판틴. 아니 그러니까 샹발샹의 심리가 중요한 거죠. 아니 샹발샹. 쌍바장과 더불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순원 씨라는 우리나라 소설가 이순원 씨가 쓴 소설 중에 모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 결혼 신랑 신부 모델을 서는 젊은이들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레미제라블하고 일맥상통한 그 돈 없는 가난한 젊은이들 이야기인데 남자 주인공은 신랑 모델이고 여자 주인공은 신부 모델이에요. 둘 모델로 맨날 결혼을 하는 거야 둘이가. 하지만 연인 사이는 아닌데 연인 사이 비슷하게 발전을 하는데 이 둘을 맨날 사진 찍는 큰 웨딩 업체 사장이 이 그 신부 모델 하는 그 여자애를 이제 따먹고 이제 스폰처럼 키워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갑자기 그 신랑 모델을 하는 자기 사귀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의 좋은 감정이 있는 남자한테 어느 날 와서 자기를 씻어달라 그래요. 난 더럽혀진 몸이다. 너랑 나를 안아달라. 이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와 굉장히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바장은 거부할 수 있어. 판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난 지금 당신과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할 때 판틴이 저와 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있잖아요. 그랬으면 샹발샹의 성격상 그렇게 그 후로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샹발샹은 염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제트를 평생 동안 감싸주는 거지. 아니죠. 그거는 자기의 구원을 코제트에서 본 거고 그건 좀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안 잤다고 생각하지만 두 분이 잤다고 주니까 다수결의 원칙에서 잔 걸로 하자. 잔걸로. 그래. 자, 또 하나 에포닌과 마리우스의 그 관계. 저는 여관주인과 판틴부터 우선. 여관주인과 판틴. 여관주인과 판틴? 판틴이 애를 코제트를 맡기잖아. 여관주인이 맡기잖아. 아무 근거 없이 맡겼을까? 그래 잤다. 야, 그 판틴 너무 불쌍해. 그 새끼 아니야. 근데 그 정황상은 잔 게 맞지. 왜냐하면 그 부부의 성격상 그 애를 맡아줄 이유가 없잖아. 그럼 이용해 먹으려고 맡았다고 쳐도 그 남편이 처음에 애를 데리고 와서 여자한테 우리가 애를 맡기로 했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여자가 남편한테 지랄하면 그것도 참아야 되잖아. 그래. 참아야 되는데 그리고 걔가 염치가 없다고 걔가 강력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잔 걸로 합시다. 그래, 그 얘기 다 들으면 샀어, 설득이 이건 되네. 샀어. 여관주인과 판틴 잤습니다. 그러면 에포닌과 자, 마리우스. 에포닌이 과연 음. 대신 총을 맞잖아. 말하자면 맞죠. 잤어. 100% 잤어. 에포니는 100% 잤어요. 왜냐면 이런 거 있어. 그 저 옛날 그 저 선배들 보면 그 저 뭐 여러 가지 어떤 있어가 이데올로기 아니고 대부분 그랬어. 그 새끼들. 그 새끼들 선배들 보면 과방에서 막 심각한 얘기해요. 뭐 우리 뭐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뭐 젊은이가 어떻고 우리 뭐 혁명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다가 술을 먹다 늦게 가면 방에 자고 가라 그래요. 그러다가 쓱 혁명 얘기하면서 후배랑 이게 다 혁명의 일종이라고. 쓱 자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그리고 이제 계속 관계가 유지되면 차라리 나은데 전혀 없었던 일처럼 행동해요. 그럼 그 철모르는 19살 후배 신입생은 패닉에 빠지고 막 계속 이런 오빠를 좋아하고 이런 경우 많이 오빠를 생겨요. 위해 희생하고. 내가 봤을 때 마리우스도 아마 그랬을 거다. 그 전형적인 운동권 오빠의 느낌이 있어요. 마리우스. 잤네. 잤어. 잤는데 그걸로. 너무 좋았어. 대신 총을 맞을 정도로. 내가 대신 총을 맞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 약간 성악설인 것 같아. 마리우스가 테크닉이 좋아. 너무 좋았어. 테크닉이 좋아. 아 우리 리우스 형 좋은 거 많이 먹고 커가지고 그러니까 뛰어나신 분이야. 노래도 잘하고. 씨. 그러면 오늘 셋 다 잔 걸로. 와우 정말 그리고 또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야 우리가 그거를 관대하고 자유로워. 기본적으로. 그래. 전제를 안 깔고 갔네. 그럼. 아니 씨막 사르코지 봐. 사르코지 보라고 사르코지 대통령. 사르코지는 보통의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 와이프도 그렇고. 알겠어. 우리 너는 먹는 난리 사르코지 나잖아. 하지 마. 자꾸 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는 사르코지라고 발음하지 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뮤지컬 영화들 좋아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 스크린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정수상도 잘 안 맞는 지난번에 거예요. 정계수 감독 특집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싫어하고요. 심지어 저는 그 인도 영화들 있잖아요. 인도 영화들 정말 못 보겠어 진짜. 진짜 내가 그 전에 그 히트 쳤던 영화 뭐지 그거 하나? 100만 세월간이 아니 밀리언 달러 베이비. 베이비. 그 정도 되니까 그냥 봐줄만 한 거지. 막 노골적으로 그냥 노라 계속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아니라 슬럼독 슬럼독 밀리언. 밀리언이에요. 슬럼독 밀리언에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니요 이 사람. 그 정도 되니까 봐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난 못 보겠어. 이런 막 노래하고 춤추고 나와서 하는 거를. 그거는 나는 실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뮤지컬을 보든지. 어때요? 안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실연으로 봐야 그 느낌이 나지. 영화는 영화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뮤지컬은 영화적인 특성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 옮긴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그 지점 때문에. 이재피님은 왜 뭐.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음악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렇게 CD 듣는 걸 좋아하지만 그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연주자들과 가장 여러 번 테이크를 거쳐서 완벽하게 음질을 한 것도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악이라는 거는 아티스트와 관객이 나누는 정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영화를 찍어버리면 그게 없잖아요. 뮤지컬은 그게 가능한데 연극이나. 그래서 이런 정도 뮤지컬을 보면 되지 왜 뮤지컬 영화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영화에서도 사실 안타까웠던 게 기본적으로 대사를 좀 쳐줬으면 가미했으면 하는 그런 전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정말 극히 줄었더라고. 거의 없죠.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예를 한 들어서 번 나왔나? 아니 아이, 여러 거의 번 있는데 없다고 여러 번 봐야 돼.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오페라로 치면 아리아가 끝나고 나자마자 왜냐면 아니, 정말 좋은 노래를 부르고 막 와 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또 하고 노래 시작하기 아니, 이상하잖아. 근데 그때 그것조차도 나오는 거. 사실은 대사가 아니고 약간 그 운문시 읊듯이 이렇게 약간 그렇다니까. 음률을 가지고 거의 이렇게 없어요. 그 거의 노래가 100% 없어요. 노래라고 보면 돼요. 거의 100%, 99.9% 노래였어. 저는 뮤지컬 영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제일 맥락이 결여돼서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는 맥락이 결여돼서 그래요. 뭐냐면 보면은 동지들이 다 죽었잖아. 마리우스가 이제 동지들이 다 죽고 내 동지들이 떠났네 뭐 어쨌네 하면서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동지들이 죽었으면 슬퍼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뒷모습을 비춰주는 게 훨씬 더 슬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친구들이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럼 가만히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게 보통 정도지. 거기서 오 동지들은 떠나고 이거는 너무 감정이 와닿지 않는 거야. 이승훈 맨날 PD는 이러면서. 앞으로 노래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점점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네요. 야 방송 접어야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우리가.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난 되게 좋게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영화를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유심히 안 봤을지도 모르지만 네. 전 배우들이 치아를 많이 봐요. 치아. 이게 지금 말하자면 18세기, 19세기인가? 네네. 19세기죠. 네. 근데 이때는 조금 나아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파리라는 곳은 굉장히 더러운 도시예요. 상수도가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죠. 예, 그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처리 문제가 깔끔하게 안 된 도시 중에 하나라서 하일이 나온 이유도 똥 안 밟으려고.
그때 당시 나왔던 소설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악취를 굉장히 묘사를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심지어 앤 해서웨이도 이에 누런 게 다 껴 있어요. 치아까지 그걸 다 해놓은 거야. 그 뮤지컬 배우들 마리우스부터 포함해가지고 하숙집 그 여자 딸 뭐 또 치아까지 그냥 피부에 그 검댕을 치러놓은 게 뿐만 아니라 그 이도 진짜 한 최소한 한 보름 정도 안 닦은 듯한 일을 하면서 큰 입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꼼꼼하게 만들었다. 의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 18세기 19세기 파리 그 악취와 그 비위생이 스크린을 찍고 튀어나올 듯한 스멀스멀 기어나서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굉장히 실감나게 만들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더러운 일을 보면서. 그 하수도 씬 있잖아요. 마리오스 똥같잖아. 데리고 털칠하는 거.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똥 같잖아 그거. 할 것 같아. 진짜. 대충 만든 영화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잘 만들어.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상을 줘야 될 것 같은 영화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편하더라고. 이거는 나는 상을 받아야겠어. 일단 의상 100%. 나 상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까. 그 전작 킹스 스피치도 그렇지만. 킹스 스피치가 상을 휩쓸었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상을 받고 또 상을 받나? 아 근데 기본적으로 감독의 성향이 상 받을 것 같은 영화를 왠지 상을 안 주거나 그러니까 이 그 톰 포 감독 얘기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톰 포 감독 영화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 제가 좀 한 두세 개밖에 안 봤지만 난 2개밖에 못 봤어요. 하나- 뭐 있어요? 킹스피치 말고? 딴 게 있는데 뭐 하나는 현대물 뭐 비슷한 게 있고 나머지는 다 시대물이에요. 셰익스피어도 뭐 다른 것도 하나 있고 이런데 둘밖에 몰라 살 얘기가 없어. 보니까 왠지 까면 안 될 것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킹스 스피치도 왠지 까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하자면, 영화잖아요. 위험이 있죠 영화가. 위험이 있어 위험. 그리고 까면 안 될 것 같아. 사실은 저는 아니 그 위험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박광수 감독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같은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영화는 물론 만듦새도 너무 좋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영화가 못 만들었다 만듦새가 쳐도. 못 만들었다고 쳐봐. 그 영화를 깔 수 있겠어? 그 영화를 까면 진짜 나쁜 새끼가 되는 거야. 그 영화를 만들면 그 영화를 아메리칸 북두꺼처럼 만들었어도 까기는 쉽지 않아. 그런 측면에서 만든다는 얘기죠. 타무포가 약간 둘 다. 어.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요. 저는 사실 킹스 스피치 보면서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킹스 스피치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든 게 아니고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단독 토론을 보면서 킹스 스피치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퀸스피치네요. 그렇죠. 똑같아요. 거기서 불안 요소는 딱 하나요. 본인이 대본을 잘못 읽는 거 하나밖에 없어. 단독 토론 때도 그랬거든요. 너무 막 조마조마한 거야. 혹시 잘못 읽으면 어떡하나. 몇 번 애드립이 나왔는데 실패했죠. 처참하게 실패했긴 옛날에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만 어렵게 하면서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얘기가 킹스 스피치였는데 박근혜 당선자 단독 토론도 킹스 스피치와 정확히 똑같은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지금 킹스 스피치 보시면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딴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한 게 있나 모르겠네요. 못 봤네요. 전 Damned United라는 네네, 영화가 그거 있는데 현대물이에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영화를. 스포츠 영화라고 하는데 네. 드라마 스포츠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 감독 얘기요, 감독 얘기. 뭐 유나이티드라고 하니까 뭐 축구 뭐 네네, 이런 축구 건가 감독 보다.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좀 왠지 까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것도 지금 댐드 유나이티드도 어. 왠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 축구 감독이 뭔가 시련을 이겨내면서 팀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팀을 살려내는 뭐 해체 위기에 안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하여튼 그 시퀀스마다 위험을 부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심지어 굉장히 찍기 어려운 그 홍등가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둣가에서 네. 사실 뭐 홍등가가 도시에도 있고 여러 군데도 있지만 이 섬이나 부둣가는 왠지 좀 지저분하고 그럴 위생 수밖에 상태도 없죠. 그렇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뜨내기들이 이제 오는 거니까 네네. 단골 손님이 아니라 한 번 오면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들이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위험이 있어 심지어 그 장면조차. 그리고 저는 거기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남자들끼리 뭐 여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대화를 나눈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끼리 뭐 긴 밤 짧은 밤 하잖아요. 똑같이 있더라고.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들었어요. 롱 타임 힐 타임이라 그래요. 롱 타임. 데리고 자는 거 여자를 사서 아침까지 자는 거 힐 타임 힐링만 받는 거 롱 타임 힐 타임이란 말을 씁니다. 그 노래 가사에 나와요. 롱 타임 힐 타임 말고 나오는데 보면서 저거 역시 인류는 공통된 뭔가가 있다. 그럼요. 나라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재밌었어요. 또 하나 웃겼던 건 뭐냐면 그 이제 그 상바상이 샹발샹. 상발상이라 그래. 상발상이라 그러자. 상발상 아저씨가 그 자기 양심을 못 이기고 진짜 상발상으로 몰려서 처형당할 여긴 사형으로 나오죠. 처형당하기 직전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판틴한테 오잖아요. 음. 내 딸 코제트를 지켜주겠다. 당신 딸 코제트를 지켜주겠다.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그때 자베르가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결투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글라디에이터랑 엑스맨이랑 싸우는 거거든. 그렇지. 존나 웃긴 거야. 아 진짜 그 막시무스 장군이랑 엑스맨이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너무 울버리라고. 사실 이거는 둘 중 누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야. 그래서 얼마나 웃긴지 거기서. 근데 둘 다 참 늙어서 그런지 칼 싸우는 게 별로더라고요. 참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칼을 잘 쓸 수 있나. 힘찬 느낌이 있는데. 엑스맨도 그렇고 재밌었어요. 그 장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보면서. 그 유난히 롱테이크랑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많은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마치 찍고 그 다음에 바리케이트 세우고 이런 거리 장면들도 보면 그런 거 보셨어요? 그 바리케이트가 있는 그 파리 골목을 굉장히 여러 번 보여준다 부감으로. 봤어요? 네네. 여러 번 보여. 이게 마치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감독 탐 후퍼가 네. 영화를 찍을 때도 최대한 뮤지컬 이 장점과 무대 이 분위기가 느낌을 나게. 무대 분위기를 나게 찍었지만 이 카메라를 통해서 관객들이 바라보는 그 시점 자체도 뮤지컬을 보는 사람들의 시점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극을 보다 보면 영화는 화면이 있으면 빨리빨리 넘어갈 뿐더러 화면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게 봐요 영화를. 네. 이 왼쪽도 보고 가운데도 보고 오른쪽도 봐요. 네. 심지어 어느 쪽을 좀 오래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보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대 예술을 관람할 때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배우가 있거나 뭔가 재밌는 장면이 있거나 뭔가 자기가 뭐 옥의 티 같은 걸 발견하면 거기를 막 30초 1분씩 계속 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감독이 마치 뮤지컬을 보는 관객들의 시선에서 자 여기서 한번 쭉 계속 보세요. 또는 앞으로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마치 이 보는 예. 느낌도 뮤지컬처럼. 그렇죠. 저 의도를 100% 살린 게 바리케이트 씬인데요. 바리케이트 씬은 사실은 이 영화의 스케일 상으로는 네. 더 크게 지어야 됩니다. 네. 그 골목이나 그 바리케이트 자체도 원래는 더 크게 지을 수도 더 있고요. 크게 더 여러 개. 한 8-9군데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일 수 있고요. 음. 근데 분명한 거는 바리케이트 씬이 뮤지컬의 그 바리케이트 씬을 정확하게 연상시키는 그 바리케이트 모양이란 말이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골목이나 그런 것들이 다분히 연극적인 뮤지컬적인 그런 무대 의상, 무대 그 장치의 느낌이 확 살아 있어요. 정말 연극적으로 느껴지는 게 거기 바리케이트 씬의 앞에 보셨어요? 관이 2개가 있잖아요. 아니 집에서 가구들 던졌는데 관이 어디서 나와? 근데 정확히 관이 2개가 나와요. 그게 상징하는 바들이 그러니까 연극적인 거죠, 굉장히. 저는 그 익스트림 클로즈업샷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맞아요. 저 이재필 님이 말씀하신 의도 정확히 그건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뮤지컬을 영화화한 거지 뮤지컬 영화지 뮤지컬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뮤지컬 영화만이 살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저 누구니 러셀 크로가 자베르가 이렇게 다리 위에서 노래 부르다가 떨어지는 이런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웅장한 느낌 이게 사실은 뮤지컬 영화에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익스트림 클로즈업샷에서 노래를 하나를 때려 부르니까 막 아이드림들이 부르니까 이걸 굳이 영화관에서 볼 필요가 물론 음향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화면을 굳이 영화관에서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포기한 거는 좀 아쉬운 점이니까 좀 더 그 러셀 크로의 노래 같은 그런 장면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그 애니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도 판틴이 노래를 부를 때도 부르고 있으면 그 노래가 상징하는 무언가들에 대해서 비춰주면서 이렇게 전경을 보여주면서 가 이게 영화지 N 비춰주는 건 뮤지컬이죠. 그거는 좀 그래요. 영화 유일한 아쉬운 점이 일리 아니었나. 있네. 아쉬운 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도적인 아쉬움이 네, 있어요. 의도는 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철저하게 뮤지컬이나 무대스러움을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이 추구했던 바가. 그 다른 레미제라블 영화들은 보셨어요? 저는 그 전에 했던 거 그 저 누구야 나 예전에 봐가지고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아저씨 누구죠? 테이크 나왔던 리암 니슨 나왔던 그 영화 봤어요. 아까 그러고 보면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막 던진 거였거든요. 그때 무슨 저 누구야 존 말코비치가 나오는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슬쩍 던졌잖아요. 찾아봤더니 진짜 나와? 거기 리암 니슨 나오는 게 아니고 딴 게 있어요. 프랑스 TV 영화로 제라르 드파르디우가 주연한 거기에 존 말코비치가 슬쩍 옆에 그 자비에르 경감으로 나오더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 영화를 진짜? 보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슬쩍 지나가면서 본 거야 무의식적으로. 막 던졌는데 맞아. 깜짝 놀랐어. 좋은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 아니 많이 만들어질 맞아. 왜냐면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좋아하는 4대 성인 뭐 4대 뭐 하는데 4대 뮤지컬 하면 레미제라블이 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4대 뮤지컬이라는 말은 진짜 졸라 웃긴 것 같아. 뭐야? 묻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묻기 나름이야. 무슨 4대 오페라 4대 뭐 이런 아유, 얘기만 3대 하는데. 기타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다 묻기 나름이야.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그걸 좋아해. 딴 좋아하지. 나라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좋아해. 좋아하지. 4대 성인.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소크라테스가 성인이지 아니냐 이 얘기 졸라 싸우고 예수랑 석가랑 저 공자는 성인인 거 아니다. 같은데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소크라테스 아니다가 대신에 많았지. 맹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지 하면서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 그 영화 노래도 좋고 지금 어. 우리가 그냥 노래 얘기는 안 했지만 노래 정말 얘기를 좀 해보죠. 음악 굉장히 좋았어요. 노래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온마이온 그 사만다 박스가 부르는 온마이온. 아, 정말 이렇게 혼자 좋았어? 이렇게 좀 뭐 짝사랑하는 어. 느낌이 슬프더라고. 물씬. 나는 노래는 얘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 나 그 영화에서 제일 놀라운 점은 사만다 박스였어. 좋았어요. 사만다 그때? 박스가 아니 진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왜? 몇 년생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몇 년생인데? 90년생. 아 진짜?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초노안이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잠깐만. 아. 90년생이면 우리 수경 2 어. 우리 수경 2는 이미 91년생인가? 90년생. 아니 진짜 헐이다 헐. 깜짝 놀랐어. 야 90년대 태어난 거야? 90년생인데 얼굴이 그래. 81 정도 놀랍다. 봤는데요, 저는. 아. 82 봤는데. 그러니까 10년을 아만다 사이프리드보다 한 5살은 많을 것 같은데 5살이 어려. 그러네. 아니 원래 이 자리가 원래 스칼렛 요한슨도 뭐 여러 명의 거명이 아니, 됐었던 자리예요.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이거 저 캐스팅 놓고는 뭐 NSA도 그렇고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그렇고 서로 오디션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뭐 판별만 하죠. 이 친구가 뭐 그런 명망 있는 배우들을 제끼고 할 만한 친구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휴잭맨이 부른 노래들 빼곤 다 좋았어요. 아 근데 그 딴 게 아니라 휴잭맨이 그 전직 뮤지컬 배우 출신 뮤지컬 했다는 그런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휴잭맨이 노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진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음역을 고루 쓰는 맛이 있어요. 노래가 좋은데 음역이 다 고음역에 몰려 있잖아요. 높긴 높아요. 잘 올라가는데 거기서만 계속 노래하고 밑에 남자 그 남성 그 매력을 갖고 있는 중음 중저음이 사실 거의 없어요. 휴잭맨은. 그래서 노래 듣는 게 별로 좋진 않았는데 그것 빼고는 다 좋았고 전 제일 좋았던 게 그 여관 주인과 같이 때로 부르는 그 장면 그 노래가 정말 이렇게 방탕한 느낌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거기. 이순자 선생님의 멘트였습니다. 제목이 뭐 마스터 오브 뭐인데 마스터 오브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또 마스터 나오니까 이상한데. 마스터 하여튼 그 마스터 되게 좋았어요. 이소은 PD는 저는 온마이온이 제일 엄마요. 온마이온이 아니다. 원데이 모어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원데이 모어. 그 김연아 선수가 저 썼던 난 지금 솔직히 잠깐 어. 엄마의 영혼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 엄마의 영혼. 저는 이제 익숙해서 알아들어요. 엄마의 영혼. 자꾸 듣다 아니 보면 엄마의 영혼이라는 곡이 있었나? 익숙해져서 엄마의 영혼. 들립니다 저는. 그 원데이 모어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그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노래인데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한 군데 딱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 작년 12월 19일에 수많은 사람들의 바램과 수많은 사람들 서로 엇갈리잖아. 얘는 얘랑 잘 됐으면 좋겠고 얘는 이런 결과로 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것이 그 다음 날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파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운명을 중첩시켜서 편집을 쫙 해놨는데 그 이 사람은 이래서 내일을 원하고 이 사람은 이런 내일을 원하고 이 사람 이런 내일을 원하는 모든 모습들이 쫙 겹쳐지면서 우리나라 사회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가 느껴지면서 그 하루가 지난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고 어떤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의 인생을 비춰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영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이승훈 PD가 지적했던 영화로서의 뮤지컬을 네네. 실현한 케이스죠. 그쵸. 편집을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만약에 뮤지컬 무대였으면 그렇게 다양한 화면을 순식간에 그렇죠, 지나치면서 그렇죠.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화만이 할 수 있잖아요. 어. 찍어서 딱딱딱딱딱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 거기가 클라이맥스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그 너무 인상적인 편집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미니 썬더에서 유일하게 잘한 점이 있다면 네. 거기 오신 그 여자분들에게 이 레미제라블 OST를 선물로 드렸다는 게 유일하게 잘했다는 점. 그때는 제가 잘하셨네. 안 봤을 때였는데 어, 제가 따로 챙겨가서 잘하셨네. 드렸어요. 파리에서 근데 레미제라블 CD가 이게 인기가 많은 게 보통 책상에 우리가 그냥 받아놓고 올려놔도 없어지지 않거든. 이거 하루 지나니까 없어지더라. 아니, 누가 가져간 거야 내 거? 딴 사람한테 갖고. 아니 근데 이 왔는데 레미제라블 그 CD 보면은 그 소녀의 표정이요. 그 뮤지컬에서 나왔던 뮤지컬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던 소녀의 네. 표정과 사실은 똑같은 친구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실사로 찍은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은 제 책상에 올라가면 지금 포스터가 있거든요. 받은 포스터가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 뮤지컬의 그 포스터하고 너무 겹쳐져가지고 어디서 찾기도 잘 찾았다. 진짜 잘 찾았어. 그 코제트 어린 코제트 진짜. 똑같아 진짜. 이게 약간 상징이거든요. 뮤지컬 보면은 요 티셔츠 머그컵이 제일 잘 나가요. 제일 잘 팔리죠. 그러면 김은종 PD님은 썬더 때 잘한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잘한 게 있다면 미니 썬더 때. 잘한 게 있다면
그 시가를 저 원래 담배를 못 피거든요. 음. 시가를 정말 우리 유재혁 과장님이 잘 골라주신 시가를 온도와 습도를 맞춰준 시가를 흠뻑 빨았다는 거. 그건 네가 잘한 거고. 그러니까 잘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난 잘한 게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아니, 잘한 근데 게. 참 놀란 게 심지어 그날 술자리조차도 MC를 보더라고. 진행을 잘하더라고. 아 그랬나? 그랬나? 잘해요. 그랬나? 그래서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이승훈 PD 당신은 자랑스러웠어. 잘한 게 뭐야? 제가 잘한 게 있다면 늦게 간 거? 그나마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가 있었던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렇구나. 내 빨리 아. 갔으면 개판이었어. 그렇구나. 피는 봄이 오면 다시 또 우리 썬더 기대해 그때 주시고. 유재혁 과장님과 홍지영님은 무료 초대권 발급받으셨습니다. 뭐 다른 분도 무료잖아 원래. 아니 유료 초대권이 돼버렸잖아 그냥. 원래 무료인데. 예매한 거예요, 아니, 바로 아니. 예매. 다음번에 모시는 건 물론이고 그거가 좀 약간 부족하고 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프로그램 고민해야 돼 우리. 오늘 이게 첫 뮤지컬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이 레미제라블 그걸 기념해서 제가 아 새로운 소설책이 나왔어요. 선물로 제가 걸고 드리겠습니다. 오페라 소녀라는 오페라. 제목으로 제가 낸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나와서 문카루 손님께 감사드린다고. 네, 거기 제가 거기에 표 야 썼어요. 카루소님한테 보내드려야지. 그러니까 오페라.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 드리는데 지난번 선착순으로 무조건 준다고 했더니 수십 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5분 선착순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페라 소녀, 네, 5분. 아 또 소녀가 붙어 있어 뒤에? 오페라 소녀, 소년이야 깨알같다. 소녀야. 소녀. 소녀겠지 소년이겠니? 아니 제 압구정 소년들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 약간 우라카이 한 거예요. 어. 느낌 나게. 자기 압구정 책도 소녀. 우라카이에. 제목 우라카이에서 아득하다. 자가복제라고 하지 자가복제. 오페라 내가 나를 소녀. 막 복사해. 아니 변주. 아 진짜. 제가 사실 가리봉 소녀들이라고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조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리봉하면 접니다. 하여튼 5분에게 선착순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뭐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들 하나씩 짚고 가죠. 난 좋았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 꼼꼼함, 특히 그 의상과 그 고증의 꼼꼼함 되게 좋았어요. 그 배우들 그 분장까지도 그렇게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진짜 노예는- 들어 보여. 노예는 노예 같이 보이고 창녀는 창녀 같이 보이고 음. 뱃사람은 뱃사람 같이 보이고 그 점 사실 그게 좀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고 또 하나는 이게 외국 영화 보면서 울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서가 약간 빗나가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 보면서 우리가 운다면 그 정말 슬프거나 감동적인 영화 같은데 저는 이 영화 보고 한 2번 울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 점도.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 아까 말한 이승훈 PD 그 점은 사실 저는 아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뮤지컬적인 요소에 치중하다 보니까 영화로서의 강점을 포기한 거. 그건 별로 안 아쉬웠고 저는 그 남자들이 사실은 그 뒤에 마리우스 같은 경우는 뭐 조연이잖아요. 어디까지나. 여기서 두 주연을 꼽자면 이제 그 자베를 하고 상바상인데 이 배역을 맡은 이 휴잭맨도 그렇고 노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두 배우가 여자 배우들과 조연들에 비해서. 근데 부족했다고 러셀 크로우는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노래를 잘하잖아. 러셀 크로우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전혀 없어서 그래. 남자 목소리하면 그런 목소리가 멋있잖아요. 정말 심하게 낮게 깔리는 톰 하디나 이런 목소리. 근데 노래를 잘했다기보다 사실, 목소리가 좋았어요. 러셀 크로우 노래를 못해요. 근데 못하는데 우리가 노래가 기대치가 좋았어. 너무 낮다 보니까 오히려 러셀 크로우는 잘한 것 같고 휴잭맨은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잘하긴 했어요 휴잭맨도. 그래서 그 나름대로.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여자 배우들이나 조연들에 비해서 두 남자 주인공의 노래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김은영 PD님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이승 PD가 지적했던 그 부분인데요. 얼마든지 영화적으로 편집을 잘게 썰어가면서 흥미롭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일부러 안 한 건 알아요. 일부러 안 한 건 아는데 왜 일부러 안 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었으면 뭔가 뮤지컬다운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것도 좋지만 더 화면을 잘게 썰어가면서 스피디하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루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그 영화 중에 왜 락 오브 에이지스 그 영화 봤거든요. 그때 얘기해가지고 네네네. 봤는데 거지 같죠? 정말 영화는 재미없는데 틀어놓고서 술 한잔 마시면서 시간대 물고 싶은 느낌이 드는 영화인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레미제라블도 술 한잔 먹고 싶어 틀어놓고서 노래 너무 좋고 장면 너무 좋고 좋은데 온전히 오롯이 내 집중을 다 1시간 2시간 몇십 분 동안 쏟아놓기에는 지루했다는 거지. 저는 이 지루함이 너무 아쉬웠어요. 얼마든지 뭐 선택한 건데 저는 그 선택이 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저는 그 원데이 모어 노래를 불렀던 그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영화가 되게 가치 있는 영화다. 뭐냐면 그 이 개천과 강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바다를 향해서 그래서 결국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램과 생각과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인류를, 그러니까 사회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흐름을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이건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싫어하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경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우리의 역사를 하루하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12월 19일 생각도 좀 나고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 원데이 모어란 노래가 나오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는 되게 가치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화로서는 이게 뮤지컬이지 영화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거기서 또 장점을 찾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취향의 문제니까 예. 그거는 다른. 저는 기본적으로 뮤지컬 영화를 안 좋아하니까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볼보지 좀 볼. 애매한데. 보지해요 그럼. 그래도 볼. 볼만은 해 그래도. 약간 난 지루한 때문에 약간 지루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난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 약간 약한 볼. 저는 상을 받을 것 같은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고 상 받을 것 같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상 받을 것 같은 영화야. 딱 보면 상을 줘야 될 것 같아. 그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지금 연말에 이게 지금 점유율은 1위고 예매율은 타워 다음으로 2위인데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인기가. 타워 아니었으면 벌써 한 500만 됐을 수도 있어요. 타워가 생각보다는 잘 되더라고요. 좀 엄청나요. 계속 1위예요. 다들 근데 계속 까더라고. 보고 나서 욕하는 영화. 그 수진님도 한국에 몇 년 만에 와가지고 그 귀한 시간 쪽에서 한국 영화라고 보신 거예요. 외국 영화는 파리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타워 보시고서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보고 나서 욕하는 영화. 다행인 건 7광구는 안 보고 욕했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나서 욕한다는 거. 다행이다. 그나마 타워링 잘 무라카이 되고 한 게 아주 현명한 전력이 아니었나. 타워링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한 번쯤 보고 싶거든. 옛날에 어르신들이 타워링 보고 좋았던 어네스트 보그다인 보고 좋았던 분들이 이제 다시 보고 싶을 때가 돼서 막말로 우리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딱 좋은 영화 아니야. 옛날에 타워링 같은 영화예요. 이런 타워링 거니까. 같은 향수를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김지훈 감독하고 한 작품 더 해야 되는데. 별점 몇 개 주실래요? 전 4개요. 4개. 저는 3개 반. 저는 별 4개 반 주고 싶습니다. 뭐 거의 뭐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 이건 아까 만듦새로는 뭐 두말할 게 없어요. 절만 잘 만든. 그러니까 또는 취향을 타는 영화인 것뿐이지 취향을 타서 좋은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갈리는 것뿐이지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킹스 스피치는 오히려 못 만들었다고 하면 못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못 만들었다고 얘기하기는 토달기 어려운 영화야 한마디로. 좀 토달기 어려운 영화야. 자, 토달기 어려운 영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영화는요. 원래는 그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이안 감독 영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번 주에 마진콜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요. 근데 재밌겠다 이거. 방금 재밌겠어. 찾아봤거든. 뭐 마진콜? 마진콜. 스릴러, 완전 스릴러. 재밌겠다 이거. 금융 어떤 돈. 금융위기 관련된 건데 이게 배우들이 너무 좋아. 야 심지어 멘탈리스트 나와. 그러니까, 사이먼 베이커가 나와. 사이먼 베이커가 조연이고 그다음에 또 케빈 스페이시. 우리 히어로즈에서 영화 그 미드 히어로즈 보셨어요? 미드 히어로즈에서 악당으로 나왔던 제커리 킨터란 그 스타트rek에도 나오는 배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데미 무어, 제레미 아이언스, 케빈 스페이시 뭐 쟁쟁합니다. 시나리오 굉장히 잘 썼고요. 이거 개봉해요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개봉입니다. 완전 이건 진짜 딱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인데 딱 보고 싶은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경우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보지 못했어요. 네. 어제 개봉했죠. 오늘 개봉했나? 어제 개봉했죠. 근데 이게 이제 아이맥스로 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라이프 오브 파이를 사실 이 뭐 저 아이패드 미니로 보면 아무거나 안 보는 네. 거나 마찬가지고 네. 제가 애 데리고 보러 가려고 다 알아봤어요. 네. 다음 주 주말치까지 좋은 자리는 네, 다 쌍매진, 예매돼 있어요. 쌍매진. 지금 진짜? 우리나라에서 아이맥스 보기 좋은 데가 용산 꼽고 왕십리 꼽는데 왕십리가 제일 좋죠. 왕십리가 왕십리. 옆으로 이렇게 돼 있지 제대로. 그러니까 왕십리는 아이맥스 관처럼 아이맥스를 만들어놨고 용산은 일반 관처럼 무지무지하게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아이맥스 영화관이랑 똑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좀 거예요. 떨어져요. 용산은 왕십리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하여튼 그 두 관이 그나마 아이맥스를 보기 제일 좋은 훌륭한 네, 상암은 극장인데 많이 떨어지고. 가운데 자리가 이렇게 마치 그 원형 탈모처럼 쏙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보시려면 뒷자리나 옆자리나 네. 이렇게 봐야 될 듯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포기했어요. 옛날 다크나이트 라이즈 땐 더 했어요. 그냥 자리가 아예 없어. 저는 예매를 포기하고 어. 늦췄습니다. 하여튼 그 라이프 오브 파이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마진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돌았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시간 47분 돌았네. 와우. 아우. 자,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못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위기 의식이 있나 봐. 졸라 열심히. 마지막에 아플 뭘 때 하듯이. 막 이렇게 막 벌떡벌떡 쓰듯이 우리도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더 이상 마이크 앞에서 설 수 없구나 이런 느낌에 상품 걸고 막.
그래 저 연초인데 상품 한번 또 따로 한번 우리 마련해 봅시다. 그래. 자 아우슈비츠 방송같이 몇 회 안 남은 방송,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 애환이 담긴 방송 2013년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 영화 마진콜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볼 수 있을까 다음 주에?